약해 보인다고 멸시당했지만 사실은 최강 헌터 클랜의 마스터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모두를 경악하게 한다. 이야기는 트레저 헌터가 되기를 꿈꾸는 한 무리의 아이들로부터 시작된다. 트레저 헌터들은 볼트라 불리는 유적을 탐험하며 그 안에 숨겨진 부와 유물을 얻지만 팬텀이라 불리는 괴물과 싸우며 목숨을 건다는 것을 알게 된다. 최강 클랜이 신입단원을 모집하는 면접장으로 향하는 크라이라는 소년을 만난다. 줄을 서서 기다리는 동안 루타라는 소녀가 자신을 소개하며 자신은 항상 솔로 헌터였다고 말한다. 하지만 하얀 늑대의 소굴이라는 볼트에서 어려움을 겪은 후 파티에 가입하기로 결심했다. 그렉이라는 헌터가 그들의 대화를 엿듣고는 레벨 3 헌터로서 소굴을 공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그는 그녀가 아마추어라고 부르며 퍼스트 스텝스는 수도에서 손꼽히는 클랜 중 하나이므로 가입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자 그녀는 화를 내며 클랜 가입에 아무런 조건이 없다고 지적한다. 그녀는 단검을 꺼내 싸울 준비를 하지만 한 남자가 소란을 계속 피우면 채용되지 않을 것이라며 그들을 말린다. 그 후 루타는 이런 장소에 와본 적이 없어 많은 헌터들을 보고 놀라지만 크라이는 이번이 5번째라고 말한다. 클랜은 여러 파티로 구성되어 있으며 크라이는 아크브레이브 파티가 그곳에서 가장 강하다며 6명의 멤버가 레벨 7 보물 볼트를 정복했다고 언급한다. 그는 만약 리더인 아크가 헌터를 파티에 받아들이면 성공은 보장된 것이나 다름없지만 이런 면접을 통해 새 멤버를 받은 적은 없다고 말한다. 루타는 빈 테이블을 보고 크라이에게 그것에 대해 묻지만 그렉이 다시 끼어들어 퍼스트 스텝스의 창립자를 위한 자리라고 말한다. 그는 그곳을 그리버스의 테이블이라고 부르고 크라이는 그리버스가 몇 년 전 수도에 와서 가장 유명한 파티 중 하나로 급부상했으며 공식 명칭은 슬픔의 영혼들이고 그의 소꿉친구들의 파티라는 것을 떠올린다. 그렉은 그리버스가 몇 년 만에 신입 단원을 모집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서 이렇게 많은 헌터들이 모였다고 말한다. 길버트라는 소년이 갑자기 그리버스가 어디 있냐고 소리치기 시작하며 자신이 이미 레벨 4라고 밝히지만 티노라는 소녀가 그는 필요 없다며 그를 가로막는다. 그녀는 자신이 슬픔의 영혼들에 있어야 한다며 그에게 한 수 가르쳐주려 하지만 한 남자가 평화롭게 해결하라는 명령이 있었다며 그녀를 막는다. 하지만 모두가 주위에 모여 그들이 싸우는 것을 보기 위해 자리를 비운다. 크라이는 싸움에 휘말리고 싶지 않아 루타에게 밖으로 나가자고 하고 그들은 몰래 빠져나가기 시작한다. 싸움이 시작되려는 순간 길버트는 검의 길을 모으지만 티노는 크라이를 발견하고 대신 그에게 달려간다. 그녀는 그를 주인님이라 부르고 그가 바로 슬픔의 영혼들의 리더이자 퍼스트 스텝스의 마스터라는 사실이 밝혀진다. 크라이와 친구들이 처음 수도에 도착했을 때로 돌아가 그들은 초급 볼트를 기록적인 시간 안에 완료한다. 크라이가 괴물에게 먹히기 직전 친구가 그를 구해주고 그들은 미끼 역할을 했다며 그를 칭찬한다. 하지만 사실 그는 뒤에 괴물이 있는 줄도 몰랐다. 그들 모두 트레저 헌터가 되기를 꿈꿨지만 엄청나게 재능 있는 5친구에 비해 자신은 평범하다고 생각하며 계속 그들을 따라다니면 짐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친구들이 너무 착해서 그가 약하다고 말하지 못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파티를 떠나기로 결심한다. 하지만 그가 자신의 결정을 말하자 그들은 대신 리더가 되어달라고 말한다. 크라이는 아크에게 늦잠을 자서 늦었다고 말하지만 아크는 농담이라고 생각하고 티노는 그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다. 아크는 크라이가 헌터들을 평가하기 위해 그들 사이에 섞여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크라이는 정말로 늦잠을 잤을 뿐이라고 말한다. 티노는 크라이가 무례한 아크를 클랜에서 쫓아내야 한다고 생각하고 아크는 크라이에게 좋은 후보자를 찾았는지 묻는다. 크라이는 이미 멤버가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만 아크에게 새로운 헌터를 받아들일 의향이 있는지 묻는다. 아크는 그의 판단을 믿는다며 크라이가 뽑는 사람은 누구든 받아들이겠다고 말하지만 그의 파티에 있던 한 소녀는 화를 낸다. 티노는 크라이가 자신을 추천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차라리 그와 함께 있겠다고 말한다. 길버트가 또다시 소란을 피우자 크라이는 그가 다른 파티 소속인지 묻지만 그는 상관없다고 말한다. 그는 길버트가 현재 상태로는 자신에게 자산이 되지 않을 것이지만 아크의 파티가 훈련시킨다면 강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크라이는 사람의 재능을 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누구를 선택하든 운에 달렸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는 헌터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것이라며 길버트에게 그들의 힘을 보여주라고 말한다. 만약 그가 약하다면 주위의 모든 사람을 위험에 빠뜨릴 것이기 때문이다. 크라이는 헌터가 된 후로 싸움에서 진 적이 없다고 밝혀 길버트를 놀라게 하지만 사실은 제대로 된 싸움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는 반지를 벗어 그것을 회수하는 사람을 아크에게 추천하겠다고 모두에게 말하고 헌터들을 향해 반지를 던지자
길버트가 잡지만 티노가 즉시 그를 차서 날려버린다. 헌터들은 반지를 차지하기 위해 싸우기 시작하고 크라이는 그것이 유물이라고 언급한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수집하는 데 성공한 사람에게 반지를 주겠다고 말한다. 다음날 퍼스트 스텝스의 부마스터인 에바가 크라이에게 반지 때문에 일어난 싸움으로 신문 일면에 났다고 말한다. 그가 민간인이 다쳤는지 묻자 그녀는 아니라고 말하지만 탐험가 협회에서 전화가 왔다고 언급한다. 그는 아크가 뉴스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는지 묻고 그녀는 그저 웃으면서 읽었다고 말한다. 그래서 크라이는 수리비를 자신에게 청구하라고 말한다. 에바는 그가 아크에게 너무 의지한다고 지적하며 탐험가 협회에서 그에게 방문을 요청했다고 말한다. 그래서 그는 이 문제를 무시하면 협회장이 대신 찾아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는 경호원도 없고 얼굴 변형 유물도 고장나서 나갈 수 없다고 말하지만 에바는 낮에는 공격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크라이는 탐험가 협회로 가서 즉시 협회장 가크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들 옆에 있던 소녀가 그를 진정시킨다. 그녀는 그에게 책을 건네주고 가크는 그가 일으킨 소동에 대한 보고서는 제출되지 않았지만 퍼스트 스텝스처럼 큰 클랜은 다른 헌터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크라이는 협회가 많은 의뢰를 받지만 그중 일부는 보상이 낮거나 매우 어려워서 아무도 수락하지 않고 헌터들은 이런 의뢰를 자빌로 여긴다는 것을 알고 있다. 크라이는 가크가 자신에게 임무 중 하나를 수락하길 원한다는 것을 깨닫고 가크에게 빚이 있으니 그렇게 하기로 결심하지만 그렇게 나쁜 짓은 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가크는 그가 좋아하는 임무를 선택하도록 허락하고 크라이는 책을 훑어보며 쉬운 구조 임무처럼 보이는 레벨 3 의뢰를 선택한다. 하지만 그가 떠난 후 가크는 그가 일부러 가장 위험한 일을 선택했다고 생각하며 감탄한다. 크라이는 아크에게 임무를 주기 위해 그를 찾아가지만 티노는 그가 불려나갔고 다른 멤버들도 모두 바쁘다고 밝힌다. 그녀는 자신이 그의 반지를 갖게 되었다고 보여주며 그것을 가질 수 있어 기뻐한다. 크라이는 그녀에게 시간이 있는지 묻고 그녀는 그가 자신과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한다고 생각하며 기뻐한다. 하지만 그가 임무에 대해 말하자 그녀는 즉시 도망친다. 크라이는 사슬에서 생물을 소환하여 그녀를 붙잡고 그녀는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줄 알았는데 대신 자비를 시킨다고 말한다. 그녀는 자신이 겨우 레벨 4라서 혼자서 5명을 구할 수 없다고 말하지만 크라이가 길버트와 다른 사람들에게 그녀와 동행하라고 말하자 더욱 화를 낸다. 6년 전 크라이와 친구들이 처음 협회에 파티 등록을 하러 도착했을 때로 돌아가지만 크라이는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한다. 그는 자신이 모두의 발목만 잡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냥 떠나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의 친구 루크가 문을 걷어차 열며 자신이 세계 최강의 검사라고 선언한다. 그는 크라이가 진정한 전사는 무기가 필요 없다고 항상 말했기 때문에 목검을 사용해 싸운다고 말한다. 접수원은 크라이에게 파티 이름과 상징을 선택하라고 하지만 그들은 그것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그래서 접수원은 이름이 파티의 정신을 반영할 것이라며 신중하게 선택하라고 말한다. 크라이는 이 기회를 이용해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는 리더인지 모두에게 보여주기로 결심하고 슬픔의 영혼들이라는 이름을 선택한다. 모두가 영웅 파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싫어하지만 슬픔의 영혼들 같은 이름은 그들을 반사회적으로 보이게 할 것이다. 크라이는 자신이 리더가 될 자격이 없다고 말하지만 그들은 모두 마음을 바꾸어 그가 떠나지 않도록 그 이름이 마음에 든다고 결정한다. 현재로 돌아와 그렉은 여전히 크라이가 클랜 마스터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고 크라이가 천의 기교로 알려진 레벨 8 트레저 헌터라는 것을 깨닫는다. 길버트는 크라이가 훈련하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는다며 수도 최강의 헌터라는 것을 믿지 않고 티노는 길버트가 말만 번지르르 해서 팀을 이룰 수 없다고 말하지만 크라이는 자신도 말뿐이라고 생각한다. 크라이는 그들에게 도와줄 의향이 있는지 묻지만 길버트는 그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의 말을 듣지 않고 그래서 크라이는 그를 제외하기로 결정한다. 크라이가 떠나려 하자 길버트는 그에게 싸우자고 말하며 만약 자신이 지면 그들과 합류하겠다고 한다.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따르지 않겠다면서 하지만 크라이는 그녀가 파티의 리더라고 하며 티노와 싸우라고 말한다. 길버트는 전에 그녀와 싸웠을 때 방심했지만 같은 실수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크라이에게 티노를 이긴 후에 다음으로 싸울 것이라고 말한다. 크라이는 티노도 레벨 4 헌터라고 밝히고 그녀는 비록 크라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길버트에게는 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녀는 실수로 그를 죽이지 않기 위해 무기를 버리고 이는 루타를 걱정하게 한다. 그렉은 그녀가 도적이므로 정면으로 싸우면 티나가 이길 가망이 없다고 말한다. 크라이는 그들의 레벨이 같더라도 실력 차이가 크며 티나가 1대1 싸움에
더 경험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는 길버트의 연옥의 거미 싸움의 결과를 결정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길버트는 비무장 소녀와 싸우는데 무기가 필요 없다며 그것을 버린다. 티노는 만약 자신이 이기면 크라이가 자신과 함께 아이스크림을 먹을 것이라고 말하고 그는 그녀의 표정을 보고 거절할 수 없다. 싸움이 시작되자 티노는 길버트를 향해 돌진하고 그가 첫 공격을 피했지만 그녀는 여전히 그를 차서 날려버린다. 길버트는 포기하지 않고 그녀에게 주먹을 날리려 하지만 그녀는 그를 다리 조르기로 제압하며 살살 해줬다고 말한다. 그녀는 그가 다시는 크라이를 무시하지 않도록 한 수 가르쳐주기로 결심하고 그의 뒤통수를 쳐서 땅에 쓰러뜨려 그렉과 루돌프를 그녀의 강함에 놀라게 한다. 길버트는 어렸을 때 주위의 모든 사람보다 강했던 것을 생각한다. 그리고 수도로 가서 파티에 가입했고 볼트를 계속 정복하면서 결코 패배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티노는 만약 그가 여전히 싸우고 싶다면 검을 사용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그가 검을 짚기를 거부하자 자존심 때문에 죽지 말라고 말한다. 그는 진지하게 싸웠다면 이미 죽었을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크라이는 길버트가 실력 차이가 너무 커서 옛 파티를 그만뒀다고 말하며 크라이는 자신도 자신의 파티와 같은 일을 겪었지만 서로를 버리지 않았다고 언급한다. 크라이는 자신을 버리지 않은 것은 친구들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고 길버트는 슬픔의 영혼들이 수도 최강의 헌터들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비를 베푼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는다. 크라이는 길버트의 검을 차서 그 힘을 활성화시키고 크라이가 그 검을 다룰 수 있다는 사실에 그는 충격을 받는다. 심지어 그 자신도 그런 강한 불꽃을 소환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크라이는 손에 쥐지도 않고 그것을 해냈다. 세계의 기초가 된다고 하는 물질은 만화 물질이라 불리며 어디에나 존재하지만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다. 보물 볼트는 농축된 만화 물질로 만들어진 장소이며 하얀 늑대의 소굴은 크라이가 티노와 다른 사람들을 보내는 볼트이다. 원래는 은빛달이라 불리는 늑대 괴물이 살았지만 멸종될 때까지 사냥당하면서 순혈 늑대의 팬텀과 함께 보물 볼트가 나타났다. 크라이는 그 볼트가 무섭다고 생각하지만 티노와 다른 사람들은 비슷한 레벨이기 때문에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에바가 그에게 연옥의 검에 대해 묻자 그는 길버트처럼 사용법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도 약간의 힘을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사용하기 쉬운 유물이라고 말한다. 그는 길버트가 자신에게 검을 팔지 궁금해하고 에바는 그가 이미 비슷한 유물을 가지고 있으니 돈을 낭비하지 말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는 모든 유물은 다르다고 말한다. 그녀는 그가 그리버스에게서 아무리 많은 돈을 받아도 지출에 조심해야 한다고 말하고 크라이는 그리버스의 모든 사람이 기여하지 않았더라도 사냥으로 번 돈을 똑같이 나눠 갖는다고 생각한다. 크라이는 유물을 충전하는 것을 잊었다는 것을 깨닫고 한 소녀에게 가서 충전해 달라고 하고 그녀와 함께 있던 남자는 북부 고속도로에 나타난 길 잃은 레벨 3 팬텀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 팬텀은 대상단을 전멸시켰으며 3명의 레벨 3 경비원이 호위하고 있었다. 그는 팬텀이 늑대의 형태를 하고 있으며 하얀 늑대의 소굴에서 왔다고 말해 크라이를 걱정하게 하지만 티노와 다른 사람들은 괜찮을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한다. 그들은 팬텀들이 점점 강해지고 있어서 인증 레벨을 변경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다고 언급한다. 며칠 전 루돌프라는 레벨 5 헌터가 이끄는 또 다른 파티가 실종되었기 때문이다. 크라이는 의뢰서를 다시 읽고 구조해야 할 사람들이 루돌프와 다른 5명의 레벨 5 헌터라는 부분을 읽는 것을 잊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크라이가 티노를 늑대의 소굴로 보냈다고 말하자 충격을 받는다. 그가 떠난 후 그는 길버트가 연옥의 검을 가지고 있는 한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길버트가 검을 사용한 후에 충전했는지 알 수 없어 걱정된다. 한편 티노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 의뢰는 크라이가 준 것이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라며 떠나기 전에 유서를 썼다고 말한다. 그들은 모두 크라이가 어떤 이유로 자신들을 선택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는 정말로 그들을 무작위로 뽑았을 뿐이다. 크라이는 상황이 걷잡을 수 없게 되면 그냥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티노는 어떤 상황에서도 후퇴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이 볼트에 도착하기 전에 따라잡기로 결심하고 그들이 돌아오면 아크에게 의뢰를 완료하라고 말할 계획이다. 그는 비밀의 방을 열고 특정 금고를 보며 가능한 한 많은 유물을 챙긴다. 그가 떠날 준비를 할 때 에바는 그가 나가려는 것을 본다. 그녀는 그가 다른 사람들을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가 시트리의 슬라임 유물을 가져간 것을 보고 놀라지만 그는 불법적인 것을 가질 만큼 어리석지 않다고 그녀를 안심시킨다. 하지만 그는 모든 공격용 유물의 만화가 다 떨어져서 최후의 수단으로 그것을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는 다른 유물을 사용하여 날아가고 에바는 그것이 터무니없이 제어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를 걱정한다. 한편 티노와 다른 사람들은 팬텀의 공격을 받고 그것이 갑옷을 입고 검을 가지고 있어서 충격을 받는다. 하지만 티노는 크라이의 기대에 부응하기로 결심한다. 슬픔의 영혼들이 처음 수도에서 활동하기 시작했을 때로 돌아가 루크는 팬텀에게 검이 부러진 것에 놀란다. 그들이 사이클롭스를 어떻게 물리쳤는지 이야기하는 동안 한 취객이 그들의 말을 엿듣고 레벨 1 볼트에 레벨 4 팬텀이 나타날 리가 없기 때문에 그들이 이야기를 꾸며내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들이 사이클롭스의 눈을 보여주자 그는 충격을 받는다. 현재로 돌아와 티노와 다른 사람들은 늑대를 물리쳤지만 레벨 3 볼트에 그렇게 강한 팬텀이 있었다는 사실에 놀란다. 그렉은 길버트에게 싸움 중에 왜 불꽃을 사용하지 않았는지 묻는다. 그래서 그는 크라이가 사용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고 검의 만화가 다 떨어졌다고 말한다. 루타는 후퇴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렉은 그들이 구출해야 할 사람들은 이미 죽었을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티노는 사람들이 아직 살아있다며 계획을 바꾸기를 거부한다. 그녀는 모든 것이 크라이가 예측한 대로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며 길버트에게 크라이가 일부러 그의 검의 만화를 다 떨어뜨렸다고 말한다. 그가 유물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였다. 그들은 늑대 무리를 마주치고 길버트는 활과 총을 든 놈들을 제거하면 나머지는 쉽게 물리칠 수 있다며 앞장서기로 한다. 티노는 그를 멍청하다고 부르지만 그는 만화가 없어도 자신의 검이 보통 검보다 강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녀는 크라이가 리더로서 자신을 믿었으니 모두가 살아남도록 하겠다고 말한다. 그녀는 자신과 루타가 늑대들을 유인할 것이라며 그렉과 길버트에게 그 기회를 이용해 뒤에서 공격하라고 말한다. 그녀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누구도 이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지만 크라이는 다른 멤버들을 방패로 삼더라도 그녀만이라도 살아남기를 바라는 모습을 본다. 그들은 늑대들을 물리치는데 성공했고 티노는 상대가 훨씬 강하더라도 늑대들은 협력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팀워크에 의존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녀는 비록 파티가 즉석에서 만들어졌지만 여전히 잘 협력하는 것을 생각하며 이 모든 것이 크라이에 의해 계획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더 많은 늑대들에게 공격을 받고 그들과 싸우는 동안 길버트는 옛 파티를 떠났을 때를 기억하지만 그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었고 자신은 그들의 감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는다. 길버트는 그렉의 도움으로 늑대를 베고 마침내 강한 동료를 얻게 되어 기뻐한다. 그들이 앞으로 나아가자 티노는 보스를 감지하고 그렉은 후퇴해야 할지 고민한다. 하지만 티노는 다치지 않고 여기까지 온 만큼 보스를 상대로도 어떻게든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녀는 때로는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그는 헌터가 레벨 4가 되면 낮은 레벨의 볼트를 정복하며 편안한 삶을 살 수 있고 동료들이 죽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길 수 없는 싸움은 피한다고 말한다. 티노는 그렉이 오랫동안 헌터로 활동했지만 여전히 퍼스트 스텝스에 합류하러 왔다고 말한다. 그것은 그가 무언가를 성취하고 싶어 하기 때문일 것이며 그녀는 그것이 크라이가 그를 선택한 이유라고 생각한다. 그녀는 그렉과 길버트에게 이 임무가 크라이가 그들을 돕는 방법이라고 말하지만 루타는 왜 자신이 선택되었는지 궁금해하고 티나는 그것이 자신의 가슴 때문인지 궁금해한다. 그들은 보스를 마주치고 티나는 그것이 투구를 쓰고 있지 않은 것을 보고 그것이 약점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녀는 모두에게 그것의 움직임을 멈추라고 말하고 그들은 그것을 향해 돌진하지만 그것은 그렉을 날려버리고 그의 검을 부러뜨린다. 그것이 도끼로 그를 치려할 때 루타가 그를 밀쳐내고 티노는 공격할 준비를 한다. 그녀는 공중으로 뛰어오르고 늑대가 그녀의 다리를 치지만 그녀는 여전히 그것의 목을 찔러 물리친다. 티노는 포션을 사용해 다리를 치료하고 그렉은 싸움 중에 검이 부러진 것에 놀라지만 길버트는 살아남은 것을 기뻐해야 한다고 말한다. 티노는 그렉에게 다른 검을 주지만 갑자기 4마리의 늑대가 더 나타나 그들을 공격하고 볼트에 보스가 한 마리 이상 있다는 사실에 그들은 충격을 받는다. 그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고 티노는 그들이 탈출할 수 있는 길을 보여주지만 늑대 중 한 마리에게 막힌다. 길버트와 그렉은 티노와 루타가 탈출할 수 있도록 미끼 역할을 하기 위해 남기로 결정하지만 티노는 누구도 희생시키기를 거부한다. 그녀는 그들에게 늑대들의 눈을 공격하라고 말하고 길버트는 그들 중 한 마리를 향해 돌진한다. 그리고 그가 공격을 막자 그렉이 검으로 다리를 찌르지만 그것은 그들을 날려버린다. 루타는 그것의 눈에 칼을 던지고 티노는 크라이가 그녀에게 그의 반지 유물을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을 때를 기억한다. 그녀는 그것을 사용해 늑대의 눈을 멀게 하고 길버트는 그 기회를 이용해 마무리하려 하지만 그것은 그를 벽으로 날려버린다. 그는 생각 없이 공격한 것에 대해 티노에게 사과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지시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잘못이라고 말한다. 늑대들이 그들을 공격하려 하고
그들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크라이가 갑자기 들이닥쳐 늑대 중 한 마리를 벽에 처박는다. 늑대는 다시 일어나 그를 공격하려 하지만 방패가 그를 보호하고 있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는다. 크라이는 반지를 사용하여 거대한 폭발을 일으키고 그렉은 레벨 8 헌터의 힘에 감탄한다. 하지만 늑대가 완전히 괜찮은 것을 보고 모두가 놀라고 크라이는 자신의 사격 반지가 그렇게 강력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는 늑대들이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혼란스러워하며 그저 안전하게 벗어나고 싶어 한다. 그래서 그는 늑대들을 겁주는 시트리의 슬라임을 사용할 준비를 한다. 하지만 약병이 비어 있어서 그는 주의를 끌기 위해 연막을 만들고 모두에게 도망치라고 말한다. 그들이 달리는 동안 루타는 크라이가 느린 것 같다고 말하지만 티노가 다쳤기 때문에 그들의 속도에 맞추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는 정말로 달리기를 못할 뿐이다. 티노 또한 그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일부러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며 그들이 처음 만났을 때를 기억한다. 그녀는 몇몇 남자들에게 납치당할 뻔했지만 슬픔의 영혼들이 제때 그녀를 구해주었고 그날 이후로 그녀는 항상 그들을 존경해왔다. 일행은 늑대들에게서 탈출하는 데 성공하고 루타는 크라이에게 티노가 아니었다면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는 그들을 그런 위험한 임무에 보낸 것에 대해 사과한다. 그는 유물을 사용하여 티노를 치료하고 모두에게 보스와 싸울 생각 대신 볼트에서 나갈 방법을 생각하라고 말하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걱정한다. 크라이가 친구들에게 자신이 산 모든 유물을 보여주어 모두를 감탄시켰던 과거로 돌아가 그의 친구 리즈는 자신을 위해 하나 골라달라고 부탁한다. 하지만 루크는 불공평하다며 그들 모두를 위해 하나씩 골라줘야 한다고 말한다. 시트리는 가방에 관심을 보이고 크라이는 그것이 무한한 수의 아이템을 저장할 수 있는 마법 가방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그녀는 그것이 비쌌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는 그것이 초콜릿만 담을 수 있어서 실제로는 쌌다고 밝힌다. 리즈는 팔찌를 착용해보지만 갑자기 넘어지고 크라이는 그것이 그녀의 균형 감각을 망가뜨리는 미궁의 반지라고 말한다. 루크는 멋진 검을 시험해보지만 정신을 잃기 시작하고 크라이는 그것이 저주받았다고 말한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유물이 쓰레기라는 것을 깨닫지만 훈련용 아이템으로 받아들인다. 현재로 돌아와 크라이는 어디로 가야 할지 전혀 모르면서도 왜 자신이 앞장서고 있는지 궁금해한다. 그는 티노나 루타가 도적이니까 자신의 자리를 대신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길버트는 그에게 출구로 향하고 있는지 묻는다. 하지만 티노는 크라이의 의도를 읽는 것이 훈련의 일부라고 말하며 그들이 출구로 향하고 있지 않다고 말해 모두를 놀라게 한다. 그녀는 떠나기 전에 본 지도를 바탕으로 볼트의 구조를 대략적으로 알고 있다고 말한다. 그래서 그녀는 그들이 가고 있는 길이 출구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떠나려면 보스방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한다. 그들이 앞으로 나아갈 때 루타는 크라이가 그들을 시험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디로 데려가는지 묻지만 그는 전혀 모르고 왜 모두가 자신을 따라오는지 궁금해한다. 그가 돌아설까 생각하는 동안 모두가 앞으로 달려나가고 티노는 그래서 그를 믿었어야 했다고 말한다. 그는 그녀가 무슨 뜻으로 말하는지 궁금해하고 그들이 루돌프의 파티를 찾아낸 것에 놀란다. 루돌프는 모두에게 자신들을 구해줘서 고맙다고 말한다. 하지만 티노는 그들을 그곳으로 이끈 것은 크라이였으니 그에게 감사해야 한다고 말한다. 루타는 그들에게 포션을 주었지만 여전히 기력을 잃고 있으며 먹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래서 크라이는 마법 가방을 사용하여 모두에게 초콜릿을 준다. 그렉은 레벨 5 헌터 파티가 실종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것이 실수였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하고 루돌프는 적이 그렇게 강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한다. 하지만 길버트는 혼란스러워한다. 늑대들이 강했지만 레벨 5 헌터 그룹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루돌프는 그들이 단 한 마리의 팬텀에게 공격당했으며 그 팬텀은 해골 얼굴을 하고 있었다고 밝힌다. 모두가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고 그는 그 팬텀이 아마도 볼트에 남아있는 은빛 달의 저주일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인간에게 살해된 괴물들의 원한이 볼트 안에서 증폭되어 그들에게 힘을 주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는 그들을 공격한 팬텀은 차원이 달랐으며 심지어 천의 검만큼 강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크라이는 루크가 모든 검수를 마스터했기 때문에 천의 검으로 알려져 있으며 목검으로 적을 베어버릴 만큼 강하다는 것을 생각한다. 그는 팬텀들이 강하다는 것을 알지만 루크와 동급일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만약 그런 팬텀이 존재했다면 루크가 이미 물리쳤을 것이기 때문이다. 루타는 크라이에게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묻고 그는 볼트에서 나가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는 티노를 임무의 리더로 삼았으니 그녀가 결정하는 대로 할 것이라며 그것이 그녀의 훈련의 일부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는 정말로 모두를 이끄는 것이 두려울 뿐이다. 티나는 볼트를 떠나야 한다는데 동의하며
자신의 다리가 완전히 나아서 전속력으로 달릴 수 있다고 말한다. 크라이는 그녀에게 다른 사람들도 생각하라고 상기시키지만 그는 그녀만큼 빨리 달릴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을 걱정할 뿐이다. 그들이 출구에 거의 다다랐을 때 루돌프는 팬텀이 공격하면 자신이 막아서 모두가 탈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하지만 티노는 그를 버리기를 거부한다. 그녀는 크라이가 함께 있는 한 모두가 안전할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크라이는 무슨 일이 생기면 티노만 데리고 도망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는 안전 반지가 5개밖에 남지 않은 것을 보고 5번 이상 맞으면 위험에 처할 것이다. 그는 사용할 다른 유물이 없어서 공격받으면 끝장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그들은 늑대 울음소리를 듣고 팬텀이 갑자기 그들 앞에 나타나 모두를 놀라게 하지만 두 번째 팬텀이 있는 것을 보고 더욱 충격을 받는다. 하지만 뒤에 있던 팬텀이 갑자기 다른 팬텀을 걷어차 벽으로 날려버리고 크라이는 그것이 리즈라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그녀에게 가면을 벗으라고 말하고 모두가 그녀가 인간이라는 것에 안도하며 그녀가 누구인지 궁금해한다. 하지만 그녀는 그들이 크라이와 함께 있으면서도 자신을 모른다는 사실에 화를 낸다. 그녀는 그를 만나러 수도에 갔지만 에바가 그가 늑대의 소굴에 갔다고 말했다고 언급한다. 그녀는 티노가 자신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약한 팬텀을 물리치지 못했다는 사실에 화를 낸다. 길버트가 그들을 말리려 하지만 리즈는 그를 날려버리고 무릎 꿇는 티노에게 다시 돌아선다. 리즈는 그녀에게 왜 그렇게 약하냐고 소리치기 시작하고 티노는 그녀에게 사과하지만 크라이는 그녀가 임무를 완수했으니 잘했다고 말하며 리즈에게 살살 하라고 말한다. 팬텀이 다시 일어나 게틀링건을 든 늑대 중 하나를 소환한다. 리즈는 티노가 얼마나 약했는지 때문에 자신이 과소평가받고 있다고 화를 내고 늑대는 그녀에게 총을 쏘기 시작한다. 하지만 그녀는 엄청난 속도를 이용해 공중에서 총알들을 잡아 자신의 주위에 모두 배열한다. 그녀는 구식 무기로는 자신을 맞힐 수 없다고 말하며 티노에게 그런 약한 무기에 겁을 먹는 무능한 녀석이라고 소리친다. 하지만 그녀는 위에서 공격하면 늑대를 물리칠 수 있다며 공중으로 뛰어올라 단 한 번의 공격으로 그것을 폭파시킨다. 팬텀이 검으로 공격하려 하지만 그녀는 손으로 그것을 잡는다. 그녀는 계속해서 티노에게 소리치면서 그것을 박살내기 시작하고 티노는 눈물을 흘리며 크라이는 그녀를 안쓰럽게 생각한다. 그는 루돌프가 팬텀이 루크만큼 강하다고 말했던 것을 생각하며 미소를 짓는다. 그는 자신을 제외한 모든 그리버들이 서로 경쟁하며 실력을 갈고 닦았기 때문에 엄청나게 강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들은 모두 수도로 돌아왔고 길버트는 처음부터 훈련을 시작하여 옛 파티와 함께 훈련할 계획이기 때문에 크라이에게 검을 주겠다고 말한다. 그렉은 그에게 과거의 행동에 대해 그들에게 사과하라고 말하고 그는 그들 모두에게 빚을 졌다며 크라이에게 감사를 전해달라고 부탁한다. 그는 리즈처럼 총알을 잡을 수 있기를 바라지만 그들은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티노는 만약 정말 그녀처럼 되고 싶다면 그들의 가면이 특별 제작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한다. 크라이가 파티를 위해 가면을 주문했을 때로 돌아가지만 그는 실수를 해서 눈구멍을 만드는 것을 잊었다. 하지만 모두가 그가 일부러 그랬다고 생각하며 동의한다. 왜냐하면 그것을 쓰고도 돌아다닐 수 있다면 그들은 더욱 강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로 돌아와 크라이는 슬라임을 찾기 위해 사방을 뒤지지만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어서 그냥 잊어버리려고 노력한다. 1년 전 시트리가 크라이에게 슬라임을 맡겼을 때로 돌아가 우리는 그녀가 파티의 천재 연금술사라는 것을 알게 된다. 크라이는 약병을 열려고 하지만 시트리는 조심하라고 말한다. 만약 풀려나면 수도를 파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크라이는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깨닫는다. 크라이는 소굴에서 그것을 사용하려고 했을 때 약병이 비어 있었던 것을 떠올리며 슬라임을 찾기 위해 사방을 둘러본다. 그래서 그는 그것이 아직 자신의 방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그것을 특별한 금고에 넣었기 때문에 그것이 사라졌을 리가 없다고 기억한다. 그는 약병이 항상 비어 있었다고 결론 내리고 시트리가 그저 장난을 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불길한 예감이 든다. 다음 날 그는 여전히 슬라임 때문에 걱정되어 피곤하게 일어나고 에바와 마주친다. 에바는 협회에서 늑대의 소굴에 대한 보고서를 원한다고 말하지만 그는 티나가 리더였으니 대신 그녀에게 물어보라고 말한다. 하지만 에바는 티나가 리즈와 함께 훈련하느라 바쁘다고 말한다. 크라이는 여전히 슬라임을 생각하며 수도에 어떤 움직임이 있었는지 묻지만 그녀는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고 티노를 보러 간다. 그가 떠난 후 에바는 수도에서 온갖 이상 현상이 일어나고 있지만 크라이는 일어나는 일들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한다. 크라이는 훈련실로 향하고 밖에서 스벤이라는 이름의 레벨 6 헌터를 본다. 우리는 그가 흑요석 십자가 파티의 리더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는 크라이에게 리즈를 막아야 한다고 말한다. 무언가 하지 않으면 티노가 죽을 것이기 때문이다. 크라이는 그가 과장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문을 열자 리즈가 티노의 몸 위에 서서 이게 다냐고 묻는 것을 본다. 리즈는 그녀를 끝장낼 준비를 하지만 크라이가 그녀를 막는다. 리즈는 티노가 자신보다 더 재능이 있지만 왜 그렇게 약한지 궁금해한다. 크라이는 그녀에게 그만하라고 말하지만 티노가 갑자기 리즈를 붙잡고 아직 움직일 수 있다고 말해서 그들은 훈련을 계속하기로 결정한다. 크라이는 그들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스벤은 여러 팬텀의 공격으로 북쪽 경로가 봉쇄되었다고 말한다. 크라이 또한 늑대의 소굴에서 이상한 일들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며 가크가 자신을 보고 싶어 했던 이유가 그것 때문인지 궁금해한다. 그는 아크가 돌아와서 모든 일을 처리해주기를 바라며 그저 시간을 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는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스벤에게 자신이 너무 바빠서 직접 갈 수 없다고 말하며 대신 가크를 방문하라고 한다. 그가 떠나자 스벤의 동료 헬릭은 왜 다른 모든 사람들이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크라이는 뒤에 남아있는지 궁금해한다. 하지만 스벤은 그가 신입이라며 크라이를 괴물이라고 부르고 헬릭에게 그의 느긋한 외모로 크라이를 판단하지 말라고 말한다. 한편 협회에서 가크는 소굴의 이상현상의 원인에 대해 궁금해하며 크라이가 오랫동안 방문한 유일한 볼트이기 때문에 무언가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비밀 실험실에서 우리는 녹티스라는 마법사를 만나지만 그는 크라이 같은 높은 레벨의 헌터가 그들을 의심하게 되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어하며 그를 과소평가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는 오른팔인 소피아를 불러 그를 처리하기로 결정한다. 수도의 아카식 타워 마법사들이 볼트 이상 현상의 배후라는 것을 알게 되며 그들이 볼트의 지맥을 통해 흐르는 힘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볼트를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연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거대한 슬라임이 수도에 불을 지르고 파괴하는 것을 공포에 질려 지켜보는 크라이를 보지만 그는 깨어나 그것이 단지 악몽이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침대에서 리즈를 발견하고 그녀는 그에게 시간이 있는지 묻고 그는 그녀와 함께 무언가를 하기로 동의한다. 가크가 퍼스트 스텝스를 방문하는 것을 보지만 리즈가 그를 보고 크라이와의 데이트를 망치지 말라며 꺼지라고 말한다. 그들이 싸우기 시작하자 크라이는 가크의 조수인 칸나와 이야기하기로 결정한다. 그녀는 그에게 소굴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는지 묻지만 그는 다른 것을 더 걱정하고 있었다고 말한다. 그녀는 그것에 대해 물어보려 하지만 그는 슬라임에 대해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이상현상에 대해 도움을 요청하라고 말한다. 한편 리즈는 아크에게 실력이 녹슬었다고 놀리며 한물 같다고 말하자 그는 그녀에게 한 수 가르쳐주기로 결심한다. 우리는 그가 인류 레벨 7 헌터였으며 전쟁 악마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하지만 크라이가 그들의 싸움을 중단시키고 가크에게 볼 일이 끝났다고 말하자 리즈는 나갈 준비를 하고 에바는 싸움으로 인한 모든 피해를 보고 기겁한다. 크라이와 리즈는 도시로 나가고 우리는 리즈와 다른 그리버들이 밤의 궁전이라는 레벨 8 볼트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녀는 그곳의 팬텀들이 강했다고 말하고 크라이는 늑대의 소굴 보스와 비교하면 어땠는지 묻지만 그녀는 너무 약해서 기억조차 하지 못한다. 리즈는 갑자기 한 남자가 자신들을 쳐다보고 있었다며 그에게 달려들지만 크라이는 그녀를 말리고 그 남자에게 사과한다. 남자는 재빨리 도망가고 리즈는 크라이가 그가 좋은 배우라고 생각하며 일부러 허락했다고 생각하지만 크라이는 그저 혼란스러울 뿐이다. 남자가 도망친 후 그는 크라이가 자신에게 경고를 준 것이라고 생각하며 크라이가 그들의 계획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궁금해한다. 크라이는 자신 대신 흑요석 십자가를 협회에 보내고 가크는 직접 크라이를 신문하고 싶었기 때문에 화를 낸다. 하지만 그는 그 파티가 실력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늑대의 소굴을 조사하는 임무를 준다. 한편 리즈는 다시 크라이와 외출하지만 그는 그녀에게 이것은 데이트가 아니라고 상기시키며 진정하라고 말한다. 그녀는 그가 무언가를 찾고 있는지 묻고 그는 에바의 보고서에 이 지역에서 사람들이 실종되고 있다고 언급되었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비록 이런 사건이 도시의 이 지역에서는 드물지 않지만 그는 시트리의 슬라임이 관련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는 또한 에바가 근처에 새로운 아이스크림 가게에 대해 말해줬다며 그곳에 가보고 싶다고 말하고 리즈는 흥분한다. 우리는 전날의 남자가 그들을 지켜보는 것을 보고 그는 크라이와 리즈가 그를 따라오기 위해 일부러 놓아준 것이라고 생각하며 겁에 질리기 시작한다. 그는 아이스크림 가게가 사실은 아카식 타워의 비밀 연구 기지라며 크라이가 떠날 때까지 가게를 닫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갑자기 소피아가 도착한다. 그녀는 그가 당황하는 것을 보고 무슨 일이냐고 묻지만 그가 대답하기 전에 리즈가 가게 문을 두드린다. 아무도 대답이 없자
그녀는 조급해져서 문을 부수려 하지만 크라이가 재고가 다 떨어졌을 수도 있다며 그녀를 말린다. 그래서 그는 안에서 아직 달콤한 냄새가 난다고 그녀가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설득하여 떠나게 한다. 그들은 클랜 사무실로 돌아오고 리즈는 아이스크림을 먹지 못해 짜증을 내지만 크라이는 여전히 슬라임 걱정뿐이다. 그는 그녀에게 시트리가 밤에 궁전에서 돌아왔는지 묻고 리즈는 시트리가 당분간 돌아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대신 도움을 주겠다고 제안한다. 하지만 그는 특정 마법 생물에 대한 시트리의 전문 지식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에바가 도착하여 늑대의 소굴 조사를 위한 멤버를 선택했다고 말한다. 스벤의 팀은 이미 현장에 있지만 아크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그녀는 조사가 내일 시작될 것이며 볼트를 확인할 유물 전문가도 보낼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크라이는 자신이 갈 필요가 없다는 것에 안도하며 그녀가 관리할 것이라고 믿는다. 한편 아카식 타워 멤버들은 크라이가 수도에 있는 자신들의 기지를 발견한 것에 대해 회의를 하고 플릭이라는 마법사 중 한 명이 침착함을 유지하자고 제안한다. 하지만 크라이의 진정한 의도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확신하지 못한다. 록티스는 소피아에게 그녀의 의견을 묻고 그녀는 싸워야 한다고 제안하여 모두를 놀라게 하지만 플릭은 그녀에게 크라이가 레벨 8이라는 것을 상기시킨다. 소피아는 여전히 그들의 방어 시스템을 시험할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에 물러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만약 그들이 크라이의 파티를 전멸시키면 그들에게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남지 않을 것이다. 녹티스는 그녀의 아이디어를 마음에 들어하며 크라이가 이미 그들을 눈치챘으니 상처 없이 탈출할 수 없을 것이므로 그녀가 원하는 대로 하라고 말한다. 도시를 걷고 있는 티노를 보고 그녀는 길드에 있는 많은 헌터들을 보고 놀란다. 하지만 다른 헌터는 그녀에게 그들이 협회와 협력하여 늑대의 소굴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한다. 티노는 사람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만 그 남자는 크라이가 아크가 임무를 이끌기를 원했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는 세계 최고의 레벨 7 헌터 중 한 명이기 때문에 그곳의 모든 헌터들은 단지 그가 없는 것을 메우기 위한 것이다. 크라이가 에바와 함께 도착하고 그 역시 많은 사람들을 보고 놀란다. 에바는 그들이 모두 아크의 대체 인력이라고 설명하고 크라이는 모든 사람을 고용하는 비용을 걱정한다. 그래서 그는 숫자를 반으로 줄이자고 제안하지만 헌터들은 아크를 필요로 할 만큼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는 것을 걱정하고 이는 크라이로 하여금 볼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하게 만든다. 에바는 가크가 지부를 돕고 있기 때문에 추가 헌터들을 고용할 여유가 있다고 그를 안심시키지만 그는 시트리의 슬라임이 볼트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들 모두를 보내는 것을 걱정한다. 리즈가 갑자기 나타나 그들을 조롱하며 자신이 혼자서 그 일을 처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지만 그는 그녀가 그곳의 다른 그룹들과 문제를 일으킬 것을 걱정하고 아직 훈련에서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티나를 끌고 갈 것을 알기 때문에 거절한다. 에바는 크라이에게 직접 임무를 이끌 것인지 묻고 이는 헌터들을 기쁘게 하지만 그는 스벤이 그 역할에 더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는 아직 끝내야 할 중요한 일이 있어서 나중에 합류할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는 정말로 임무가 거의 끝났을 때만 나타날 계획이다. 파티가 떠날 준비를 할 때 리즈는 가겠다고 고집하지만 크라이는 그녀에게 중요한 일이 있다며 그녀를 속인다. 헌터들이 떠나기 전에 그들은 조심해야 할 것이 있는지 묻고 크라이는 슬라임 같은 생물을 조심하라고 경고한다. 늑대의 소굴에는 보통 슬라임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놀란다. 한편 아카식 타워 기지에서 록티스는 헌터들이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걱정하지만 소피아는 그들이 감당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녀는 슬픔에 잠긴 영혼 중에서는 크라이, 리즈, 시트리만이 수도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리즈의 물리 공격을 막으면 쉽게 상대할 수 있고 크라이는 전략가라서 이끌어줄 다른 파티원이 없으면 전력을 다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녹티스는 진짜 위협은 시트리라고 지적하지만 소피아는 자신의 방어 시스템이 그녀의 연금술 기술을 제한하여 뚫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시트리가 자신들의 연구를 염탐하고 있으니 그녀를 제거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녹티스는 그녀에게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주고 부하들에게 그녀의 모든 명령을 따르라고 지시하기까지 합니다. 한편 굴 안에서 스벤과 그의 팀은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보여 헬릭은 왜 이 퀘스트를 수락했는지 의아해합니다. 하지만 스벤은 가크의 직접적인 명령이었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상기시킵니다. 헬릭은 그저 크라이의 뒷수습을 하는 것뿐이라고 불평하지만 스벤은 결국 크라이가 얼마나 뛰어난지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크라이의 경고에 대한 메시지를 받고 헬릭에게 비상 호루라기를 불게 하여 다른 모든 팀이 밖으로 대피하게 합니다. 하지만 개인이라는 다른 헌터는 슬라임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스벤은 크라이의 미래를 보는 능력을 설명하며 그를 변호하고 크라이가 꽃구경 파티에 무기를 가져오라고 조언했던 때를 회상합니다. 그곳은 나중에 프리즘 가든이라는 볼트로 밝혀졌습니다. 게이는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고 스벤은 통신석에 많은 돈을 썼기 때문에 항상 최신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밝힙니다. 한편 리즈는 자신의 진정한 힘을 보여주기 위해 크라이 앞에서 싸우고 싶다며 계속 그를 귀찮게 하지만 그는 조사가 끝날 때까지 시간을 끌려고 합니다. 시트리가 갑자기 도착하고 리즈는 그녀가 왜 돌아왔는지 궁금해하지만 그녀는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어 크라이를 돕기 위해 돌아왔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어린 시절로 돌아가 시트리는 다른 이들의 부족한 점을 자신이 메워야 한다고 크라이에게 말합니다. 그래야 헌터로서의 삶을 계속 즐길 수 있으니까요. 그녀는 자신이 강하지 않다는 것을 알지만 크라이는 그녀에게 가장 잘 맞는 역할을 맡으라고 제안하고 그렇게 그녀는 그들의 연금술사가 되었습니다. 현재 시트리는 크라이에게 자신의 슬라임이 어떻게 진화하고 개선되었는지 설명하지만 여전히 그것을 실패한 실험으로 여깁니다. 그녀는 둘 중 누구도 공격하지 않도록 프로그래밍해뒀으니 걱정할 필요 없다고 그를 안심시킵니다. 시트리는 그것이 어떻게 크라이의 금고에서 탈출했는지 궁금해하고 조사 끝에 슬라임이 스스로 볼트를 여는 법을 터득하고 목욕탕 배수구를 통해 빠져나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그것을 처리하겠다고 약속하지만 이대로 가다가는 늑대굴의 조사팀 전체가 전멸할 것이라고도 언급합니다. 스벤은 크라이와 리즈가 나중에 합류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들이 없는 동안 모두를 이끌어야 합니다. 그는 모든 헌터를 모아 슬라임과 싸워본 경험이 있는지 묻지만 그들은 약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웃습니다. 심지어 한 헌터는 자기도 모르게 슬라임을 죽였을지도 모른다고 농담합니다. 스벤은 슬라임을 상대할 도구를 가져온 사람이 있는지 묻고 그룹은 슬라임의 다양한 약점과 쉽게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을 나열하기 시작합니다. 탐사를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개인에게 방해받습니다. 그는 슬라임이 무섭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한 마리가 나타나면 자신이 직접 처리하겠다고 하지만 모두들 그가 먼저 죽을 타입이라며 비웃습니다. 스벤은 심지어 그에게 개인정보를 남기라고 말합니다. 그가 죽은 후에 복수할 수 있도록 말이죠. 이에 그는 짜증을 내며 나타나지도 않은 크라이를 믿는 그들이 미쳤다며 그들의 경고를 무시합니다. 탈리아라는 소녀가 자신을 연금술사라고 소개하자 스벤은 놀랍니다. 시트리 외에 다른 연금술사가 있을 줄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클랜의 연구실에서 시트리와 함께 슬라임을 연구했다고 밝힙니다. 그들은 그녀에게 슬라임의 약점을 아는지 묻고 그녀는 어떤 슬라임이든 죽일 수 있는 약을 보여주어 모두를 안심시킵니다. 한편 록티스는 소피아에게 연락하고 그녀는 100명도 안 되는 헌터들과 맞서고 있으며 대부분 칭호도 없기 때문에 쉽게 물리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스벤은 작전 계획을 준비하고 헌터들에게 유닛 단위로 볼트 내부를 확보하고 통신을 위해 호루라기를 사용하라고 지시합니다. 그는 조심하라고 말하고 제압 임무에 배정되지 않은 사람들은 필요시 구조를 돕기 위해 밖에 머물러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잠시 후 몇몇 늑대 기사만 마주쳤다는 보고가 들어오자 스벤은 크라이의 미래 예측 능력에 의문을 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운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게이는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했다고 불평하고 헬릭은 크라이를 잘 모르지만 스벤의 판단을 신뢰한다고 말합니다. 게이는 숲으로 들어가며 아크가 명령했다면 믿었겠지만 크라이가 수도에서 편히 앉아 있으니 같은 기분이 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갑자기 소리를 듣고 늑대라고 생각하지만 사슬에 묶인 늑대 기사와 함께 있는 2명의 마법사를 발견하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들은 수상해 보이는 주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소피아가 마법을 제대로 쓰지도 못하는데 스승님의 총애를 받는다고 이야기하지만 개인이 그들에게 달려들어 한 명을 쓰러뜨리고 다른 마법사가 그에게 불을 쏘자 방패로 막아냅니다. 그는 마법사를 기절시키지만 팔은 여전히 화상을 입고 마법사들은 크라이가 그를 보낸 것인지 궁금해합니다. 하지만 그는 부인하고 그들은 늑대에게 만화 물질을 주입하여 거대한 슬라임 생물로 변형시킵니다. 그들은 그것이 높은 농도의 만화를 찾아다니도록 악마화된 팬텀이라고 설명하고 그것은 개인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 생물은 큰 포효를 내질러 모든 헌터를 그 위치로 끌어들이고 그들은 심하게 다친 개인을 발견합니다. 그는 크라이가 슬라임에 대해 옳았다고 확인합니다. 곧 그 생물이 나타나고 탈리아는 그렇게 큰 슬라임은 처음 본다고 말합니다. 스벤은 그것의 움직임이 느리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마법사들에게 양동작전을 펼치라고 명령하며 헌터들을 조직하려고 합니다. 그는 모두에게 다리를 공격하라고 명령하지만 자신의 화살조차 몬스터에게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헬릭에게 개인을 도우라고 말하고
게이는 마법사들이 크라이가 예측한 대로 늑대 기사에게 주사를 놓아 슬라임으로 만들었다고 언급합니다. 스벤은 물리 공격과 마법 공격 모두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한 헌터가 그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묻습니다. 스벤은 그것을 이길 수 없더라도 도망칠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그는 모두에게 공격을 피하는 데 집중하라고 말하고 탈리아에게서 약을 받습니다. 그녀는 액체가 슬라임에 닿으면 슬라임이 자폭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스벤은 슬라임의 주의를 끌고 그것이 그를 쫓아오자 높이 뛰어올라 모두를 놀라게 하지만 스벤은 그것이 착지할 곳 아래에 용기를 놓습니다. 슬라임은 접촉하자마자 거품을 일으키지만 효과는 없습니다. 스벤은 그것이 크라이가 예측한 슬라임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지만 다른 헌터가 크라이는 슬라임 같은 생물에 대해 경고했다고 정정해줍니다. 시트리가 도착하여 그 생물에게는 마법 장벽이 있다고 설명하고 크라이가 상황이 위험해질 수 있다고 생각해서 자신을 보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슬라임이 어떻게 화살을 튕겨내고 마법에 대응하는 강력한 역장을 만드는지 설명하며 레벨 8 볼트에서도 이런 팬텀은 마주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슬라임이 자신의 몸을 녹여마나 물질을 마법 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들 중 가장 높은 마나 농도를 가진 자신의 마나를 흡수하여 스스로를 보충하려 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모든 공격을 피하고 그 생물에게 가까이 다가가 스벤에게 도움을 청하며 슬라임 쪽으로 다른 용기를 던집니다. 그래서 그는 화살로 그것을 쏘고 슬라임은 즉시 녹아버립니다. 시트리는 그 용기에 반마나 물질이 들어있었다고 밝히고 가크도 갑옷을 입고 그곳에 도착하여 스벤을 놀라게 합니다. 하지만 시트리는 가크가 자신은 리즈처럼 달릴 수 없어서 태워줬다고 말합니다. 한편 아카식 타워 기지에서 녹티스는 시트리가 악마화된 팬텀을 너무 쉽게 물리친 것에 충격을 받고 소피아가 그녀의 능력에 대해 경고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시트리는 헌터들에게 녹티스의 아카식 타워에 대한 조사 내용을 브리핑하며 그들이 볼트를 조작하는 방법을 연구해왔다고 설명합니다. 그들은 그녀에게 녹티스가 수도에서 추방되었다는 것을 상기시키지만 그녀는 철저한 조사를 했다고 밝히며 그들이 마주친 팬텀은 아카식 타워의 실험 산물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합니다. 탈리아는 지하 장치가 관련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시트리는 그런 괴물을 만들려면 상당한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동의합니다. 그녀는 자신들이 물리친 것과 같은 괴물이 더 있을지도 모른다고 걱정하며 반마나 막대가 하나밖에 없었는데 이미 사용했다고 인정합니다. 그녀는 자신이 뛰어난 싸움꾼은 아니지만 최선을 다할 각오가 되어 있으며 모두의 도움만 있다면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헬릭은 스벤 앞에서 시트리를 칭찬하지만 그는 그녀를 강력한 약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경고합니다. 그는 그녀가 슬픔에 잠긴 영혼 중 하나이므로 살아남기 위해서라면 그를 잡아먹는 한이 있더라도 무슨 짓이든 할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한편 아카식 타워 기지에서 마법사들은 플릭에게 소피아가 악마화된 팬텀들을 하나씩 풀어주라고 명령했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헌터들이 더 쉽게 그들을 물리치는데 도움이 될 뿐이라고 믿습니다. 플릭은 소피아가 단지 연구원일 뿐이며 전투 경험이 없다고 지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녀에게 연락을 시도하지만 닿지 않습니다. 그는 비록 잘 준비되어 있더라도 그들을 이끄는 사람이 무능하다면 아무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언급합니다. 마법사들은 스승님이 소피아에게 모든 권한을 주었다고 상기시키지만 그는 정말 중요한 것은 이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플릭은 모든 팬텀을 한 번에 풀어놓으라고 명령하며 그것이 적들을 압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지상에서는 헌터들이 붙잡힌 마법사들을 신문하여 주사 한 방으로 괴물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시트리는 그들이 녹티스를 위해 일하는지 묻고 대답하면 안전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하지만 마법사들은 스승을 배신하기를 거부하여 아카식 타워와의 연관성에 대한 그녀의 의심을 확인시켜줍니다. 그녀는 그들을 말하게 할 방법을 안다며 시험관을 꺼내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것이 세뇌 물약임을 알아보고 그런 물약을 사용하는 것은 전쟁 범죄라며 멈추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직접 그 액체를 마시고 그것이 단지 색소물이었다고 설명하지만 사실 그녀는 그것에 대한 저항력이 있을 뿐입니다. 악마화된 팬텀들이 곧 도착하고 붙잡힌 마법사들은 헌터들을 겁주려 합니다. 스벤은 시트리에게 어떻게 그들을 물리칠 수 있는지 묻고 그녀는 팬텀들이 여러 장벽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것들을 뚫기 위해서는 장벽의 속성을 파악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스벤은 시트리의 지시를 관찰하며 팬텀이 이전에 마주쳤던 것보다 훨씬 빠르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시트리는 방패병들에게 팬텀의 역장 방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앞에 서라고 말하지만 접촉하는 즉시 방패를 버리라고 경고합니다. 팬텀이 공격하고 시트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한 헌터가 팔을 잃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다른 사람들에게 몬스터에 집중하라고 말하지만 팬텀의 역장이 회전하여 모든 것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의 공격은 소용이 없습니다. 그녀는 상황을 분석하고 가크의 도끼를 포함한 물리 공격이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결론 내립니다. 그래서 그는 팬텀의 만화가 다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할지 궁금해하지만 시트리는 최소 1시간은 걸릴 것이라며 반대하고 스벤은 마침내 크라이가 왜 아크에게 임무를 맡기려 했는지 이해합니다. 그들이 다음 행동에 대해 토론하는 동안 또 다른 팬텀이 나타나 탈출이 불가능해 보이지만 시트리는 갑자기 아이디어를 얻고 아카식 타워의 접근 방식에서 큰 결함을 발견합니다. 그녀는 마법사들을 불러 공격을 멈추라고 명령하고 모두가 놀랍게도 팬텀들은 헌터 대신 서로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시트리는 팬텀들이 본능적으로 인간을 표적으로 삼아 마나를 보충하지만 헌터들이 공격하지 않으면 다른 마나 공급원은 다른 팬텀들 자신뿐이라고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기본적으로 마나 물질 덩어리이기 때문입니다. 헌터들은 팬텀들이 서로를 파괴하는 것을 놀라워하며 지켜보는 반면 마법사들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한편 아카식 타워 기지에서 녹티스는 소피아의 명령에 반대했기 때문에 플릭과 다른 사람들에게 격분합니다. 소피아는 전투 경험은 부족하지만 자신의 명령에는 항상 이유가 있다고 자신을 변호합니다. 녹티스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하며 그들의 전투력이 팬텀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지적합니다. 그는 소피아에게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묻고 그녀는 시트리와 가크도 헌터에 합류하여 상황이 바뀌었다고 지적합니다. 그녀는 후퇴할 여유가 없다고 생각하며 붙잡힌 마법사들이 타워에 대한 정보를 누설할까봐 걱정된다고 그들에게 상기시킵니다. 플릭은 마법사들이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소피아는 시트리가 곧 그들의 기지를 찾아낼 것이므로 헌터들을 분쇄하기 위해 악의 포식자를 풀어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녹티스는 그녀에게 악의 포식자는 아직 훈련 중이며 누군가 그것을 제어해야 할 것이라고 상기시킵니다. 그래서 소피아는 플릭에게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기회라며 책임을 맡으라고 말합니다. 탈리아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 시트리를 존경하며 그녀가 진정한 천재라고 생각하지만 그녀를 보면 절대 그녀의 수준에 도달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질투를 느낍니다. 스벤은 탈리아가 깊은 생각에 잠긴 것을 보고 무슨 고민이 있는지 묻습니다. 그는 그녀의 슬라임 퇴치제가 실패했기 때문인지 궁금해하지만 그녀는 부인하고 그는 크라이가 그것이 일반 슬라임이 아니라고 경고했어야 했다며 그녀를 위로하려 합니다. 그는 또한 마법사들이 그녀를 계속 쳐다보는 이유가 아마도 그녀의 붉은 머리 때문일 것이라고 언급합니다. 가크는 후퇴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지만 시트리는 적 기지의 위치를 찾았다며 그를 놀라게 합니다. 그녀는 마나의 존재와 여러 다른 요인들을 바탕으로 그들이 숨어 있다고 믿는 정확한 지점을 설명합니다. 그녀는 마법사들에게 자신이 맞는지 묻고 그들은 거짓말로 틀렸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그녀의 의심을 확인시켜줄 뿐입니다. 그들은 녹티스가 탈출하기 전에 공격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마법사들은 그들의 스승이 그곳에 없다고 말하며 소피아에게 헌터들을 막아달라고 외칩니다. 스벤은 소피아가 누구인지 궁금해하고 시트리는 그녀가 자신의 숙적이라고 말하며 그들을 막지 않으면 연구가 계속될 것이라며 그녀와 녹티스를 모두 잡겠다고 맹세합니다. 그녀는 과거의 자신의 무능함 때문에 소피아를 잡지 못했다고 인정하지만 다음에 만날 때는 반드시 그녀를 처치하겠다고 맹세합니다. 한편 크라이와 다른 사람들은 굴에 접근하지만 그는 모든 것이 끝난 후에야 도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기쁘지 않습니다. 리즈는 그들이 없으면 시트리가 죽을지도 모른다고 믿고 서두르라고 하지만 크라이는 유물을 충전하지 않았고 안전반지도 없기 때문에 죽을 사람은 자신뿐이라고 생각하며 의심합니다. 티노는 거의 다 왔다고 말하지만 너무 어두워서 크라이는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티노는 이 기회를 이용해 그의 손을 잡으려 하지만 리즈는 그녀가 그를 만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한편 게이는 크라이를 믿지 않은 것을 후회합니다. 만약 그랬다면 이렇게 망가지지는 않았을 테니까요. 시트리는 크라이가 언젠가 레벨 10에 도달할지도 모르는 천재라고 말하고 이 말은 게인을 더욱 그를 만나고 싶게 만듭니다. 게인은 크라이가 엄청나게 강할 것이라고 추측하지만 시트리는 힘이 전부는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만약 크라이가 전투에서 모래토끼보다 약하다고 해도 여전히 상관없을 겁니다. 하늘에서 갑자기 번개가 그들을 덮치고 플릭이 악의 포식자를 타고 나타납니다. 그는 그들을 모두 해치움으로써 자신을 만회했다고 생각하지만 시트리는 공격에도 다치지 않고 그의 주문을 기초마법으로 치부합니다. 다른 슬픔에 잠긴 영혼들과 함께 있을 때 그 정도 수준의 힘에는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물총을 사용해 스벤에게 치유 물약을 쏘아 즉시 그를 되살립니다. 그는 일어나 플릭에게 돌진하여 그를 기절시킵니다. 하지만 몬스터는 너무 강력했고 그는 거의 죽을 뻔합니다. 하지만
가크가 때마침 도착하여 단 한 방에 몬스터를 죽입니다. 녹티스는 플릭에게 실망합니다. 그는 또다시 명령을 따르지 않았고 더 많은 악의 포식자를 데려가야 했는데 하나만 데려갔기 때문입니다. 그의 추종자들은 크라이가 처음부터 모든 것을 계획했는지 궁금해하며 희망을 잃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남은 악의 포식자들을 모두 투입하는 것을 고려하지만 녹티스는 그들에게 아직 소피아와 마지막 비장의 카드가 있다며 그들을 막습니다. 우리는 시트리와 다른 사람들이 아카식 타워 기지 밖으로 나온 것을 봅니다. 스벤은 들어갈 준비를 하지만 가크는 리즈가 자신이 한물 같다고 생각하는 것이 틀렸음을 증명하고 싶어 선두에 서겠다고 자원합니다. 한편 크라이의 파티는 플릭의 번개 효과를 관찰하고 리즈는 그것이 평범했다고 말하지만 티노는 그런 규모의 공격을 평범하다고 생각하는 그녀를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헌터들이 아카식 마법사들과 맞서는 것을 보지만 녹티스는 그의 비장의 카드인 아카샤라는 거대한 골렘을 풀어놓고 그것을 모든 연구의 결정체라고 부릅니다. 가크는 공격을 막아내지만 다른 헌터들은 악의 포식자들과 힘겹게 싸우고 혼란 속에서 붙잡혔던 마법사들이 탈출합니다. 게인은 후퇴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스벤이 공격당하고 상황이 나빠지는데 갑자기 리즈가 나타나 악의 포식자 중 하나를 해치우자 다른 헌터들은 지원군을 보고 사기가 오릅니다. 한편 우리는 크라이가 티노와 함께 남겨진 것을 보고 그는 자신의 경호원인 리즈를 잃을까봐 걱정합니다. 티노는 근처에서 무언가를 감지하지만 크라이는 그냥 무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마법사들은 그가 자신들을 알아차렸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궁금해합니다. 리즈는 또 다른 악의 포식자를 해치우고 그런 약한 생물들과 고전하는 시트리를 놀립니다. 그녀는 골렘을 공격하기 시작하지만 골렘은 그녀의 공격을 견뎌냅니다. 가크가 도끼를 휘두르지만 골렘은 뛰어올라 피합니다. 스벤은 그것이 슬픔에 잠긴 영혼의 안샘과 비슷하게 생겼다고 말하고 리즈는 왜 골렘이 그를 모델로 만들어졌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녀는 공격을 계속하지만 골렘은 총을 꺼내 그녀에게 폭발을 명중시킵니다. 그것이 그녀를 쫓기 시작하고 시트리는 그것이 리즈에게 불리한 상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골렘의 에너지가 다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리즈는 그것을 파괴하겠다고 고집합니다. 그녀는 또 다른 공격을 가해 그것을 걷어차고 가크가 다리를 얼리지만 골렘은 넘어지지 않고 버팁니다. 리즈는 시간이 다 되었다고 말하며 짜증을 내고 스벤은 그녀가 무슨 뜻인지 궁금해하지만 갑자기 크라이와 티노가 나타납니다. 그녀는 그가 도착하기 전에 일을 끝내고 싶었다고 말하고 시트리는 이제 끝났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골렘이 그에게 돌진하기 시작하지만 그는 어둠 속에서 실제로 그것을 볼 수 없습니다. 그것이 그를 공격할 준비를 하지만 갑자기 날아가 버리고 싸움은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리즈는 그가 그것에 무슨 짓을 했는지 궁금해하지만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조차 모릅니다. 그 후 아카식 타워 마법사들은 탈출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들의 연구와 자료는 모두 압수됩니다. 시트리는 크라이의 도움에 감사하고 그는 그녀의 숙적과의 일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궁금해하지만 그녀는 혼자 처리할 생각입니다. 한편 붙잡혔던 마법사들은 녹티스와 다시 합류하여 소피아가 헌터들 사이에 잠입했다고 말합니다. 녹티스는 그녀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궁금해하지만 크라이의 의도를 읽기 어려워 위험을 감수할 수 없다고 결정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수도를 떠나야 하고 그는 부하들에게 소피아를 다시 부르라고 말합니다. 한편 협회에서 가크는 크라이가 아는 것을 말하라고 요구하지만 그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맹세합니다. 그는 임무 책임자였던 시트리와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관리는 그녀를 신문하는 것을 주저합니다. 그는 심지어 3년 전 대규모 탈옥 사건이 있었는데 모든 증거가 시트리를 가리켰지만 그녀가 연루되었다는 것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한 가크 덕분에 풀려났다고 언급합니다. 탈리아가 녹티스에게 끌려오고 그는 그녀에게 연기를 그만두라고 말합니다. 그는 그녀에게 떠날 것이라고 말하지만 그녀는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들은 그녀가 의심을 피하기 위해 주문을 사용하는지 궁금해하지만 악의 포식자가 그녀에게 공격적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녀가 소피아가 아님을 깨닫습니다. 진짜 소피아가 나타나고 녹티스는 왜 그녀와 똑같이 생긴 소녀가 있는지 궁금해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복제품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녀는 자신이 사실 시트리임을 밝히고 녹티스는 그녀가 왜 소피아인 척하고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소피아는 존재하지 않았고 처음부터 항상 자신이었다고 설명합니다. 플릭은 그녀가 그들을 배신할 계획이었다고 생각하지만 그녀는 녹티스의 능력에 이끌려 그들 모두처럼 제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의 끊임없는 헌신을 존경하며 모든 장비와 재료에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제 끝이라고 생각하며 크라이가 그들을 보내준 것은
그녀에게 하던 일을 멈추라는 경고였다고 생각합니다. 녹티스는 그녀가 그들의 연구를 크라이에게 유출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녀는 그가 모든 것을 꿰뚫어 볼 수 있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자신이 없는 동안 그가 모든 것을 조직하여 자신의 연구 성과를 시험하는 데 도움을 줄 고레벨 헌터들을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전투가 너무 많은 사상자를 낼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골렘을 뒤로 점프하게 만든 사람이 자신이었다고 밝힙니다. 그녀는 그들 모두 범죄자로 체포될 것이라고 말하지만 자신이 그들의 연구를 계속할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플릭은 악의 포식자에게 그녀를 공격하라고 명령하지만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녹티스는 그녀에게 화염을 발사하지만 그녀는 다치지 않고 나타나고 그는 자신의 공격이 효과가 없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슬라임이 그 폭발을 흡수했다고 밝힙니다. 그녀는 그것을 시험해볼 생각에 흥분하고 마법사들은 녹티스에게 자신들이 막는 동안 도망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가 막 도망치려는 것을 보지만 망토를 두른 인물에게 밀려나고 그래서 그는 화염으로 그것을 태우지만 그것은 근육질의 괴물로 드러납니다. 녹티스는 그것을 보고 기겁하고 시트리는 슬픔에 잠긴 영혼의 가장 약한 멤버로서 빨리 힘을 얻어야 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골렘을 만드는데 너무 많은 시간과 자원이 들어서 대신 키메라를 만들었다고 언급합니다. 그녀는 자신이 대규모 탈옥 사건의 배후였으며 그것은 모두 필요한 부품을 얻기 위해서였다고 밝힙니다. 그녀는 그것을 킬리움이라고 부르고 녹티스는 그녀가 미쳤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그것이 그를 끝장냅니다. 그 후 크라이는 탈리아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지만 시트리는 그녀가 약간의 기억 상실을 겪었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모든 것이 이렇게 된 것이 유감이라고 생각하지만 크라이는 그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몰라서 그냥 동의합니다. 협회에서 그 사건에 대한 회의가 열리고 크라이는 시트리가 골렘과 악의 포식자들을 요청하는 것을 돕습니다. 관리는 그가 악의 포식자로 무엇을 원하는지 궁금해하지만 그는 그것을 음료로 착각하여 모두를 놀라게 합니다. 회의가 끝난 후 시트리는 크라이에게 도움을 주어 고맙다고 하고 우리는 그들이 악의 포식자를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시트리는 그것을 가지러 가고 크라이가 로비로 가려 할 때 가크가 할 말이 있다며 그를 막습니다. 가크는 그에게 안개의 땅에서 막 수도에 도착한 몰락한 안개라는 파티에 대해 말해주는데 그들은 아놀드 헤일이라는 남자가 이끌고 있습니다. 가크는 크라이가 아놀드를 모른다는 사실에 놀라 그에게 아놀드는 천둥용을 죽인 레벨 7 헌터라고 말하지만 크라이는 자신도 드래곤 슬레이어라고 언급합니다. 가크는 웃으며 말썽 피우지 말라고 하고 그의 등을 가볍게 두드리자 그의 안전 반지 중 하나가 부서집니다. 크라이는 그가 참석하고 싶은 경매 포스터를 보는데 거기서는 최고 품질의 유물들을 팔고 있지만 크라이는 돈이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시트리에게 빌릴까 생각하지만 지난번에 그녀에게서 돈을 빌렸을 때 아직 갚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가크의 조카인 클로에가 크라이에게 왜 가크의 기분이 좋았는지 묻지만 그들이 아놀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고 말하자 놀랍니다. 크라이와 시트리가 떠난 후 아놀드가 협회에 도착하고 클로에는 그가 새로 온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환영하지만 그와 함께 온 사람들은 그녀가 그에게 말하는 방식을 보고 겁을 먹습니다. 한편 시트리는 에바에게 자신이 얻은 악의 포식자를 보여주며 웁니다. 에바는 그것이 위험한지 궁금해하지만 시트리는 자신이나 크라이를 해치지 않도록 훈련시켰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크라이에게 뛰어들지만 그가 그것과 놀아주는 동안 그의 안전 반지를 부수자 그는 그것이 너무 위험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유물을 재충전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시트리에게 그의 여동생 루시아가 언제 돌아올지 묻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밤에 궁전 보스방에 검사 팬텀이 나타났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루시아와 다른 사람들은 루크가 그것을 물리칠 때까지 동행해야 합니다. 시트리는 그에게 반지를 주는데 그것은 사용자의 주문 하나를 저장할 수 있는 유물이며 그가 루시아에게서 받은 것도 하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한편 몰락한 안개 멤버들은 클로에가 아놀드가 누구인지 몰랐다는 사실에 화가 납니다. 그들은 외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얕보이는 것을 거부하고 모두에게 자신들의 실력을 보여주기로 결심합니다. 시트리는 크라이에게 마사지를 해주고 그는 모든 유물을 충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루시아 외에는 그것을 할 만화를 가진 사람이 없어서 시트리는 그에게 방법을 생각해보겠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한 무리의 헌터들을 모아 크라이가 고안한 마법 수련 특별 훈련을 한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것이 그들을 루시아의 수준에 도달하게 도와줄 것이라고 말하고 스벤은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녀는 그들 중 누구라도 시도해볼 의향이 있는지 묻고 별빛 파티의 두 멤버인 크리스와 라피스가 훈련을 받기로 동의합니다. 크리스는 크라이가 라피스에게 인사하지 않았다고 화를 내지만
라피스는 크라이가 바보 같아도 여전히 클랜 마스터라며 그녀를 말립니다. 별빛 파티는 고귀한 정령이라는 아인종으로 구성된 희귀한 파티로 장수와 뛰어난 마법 기술로 알려져 있지만 뛰어난 마법사가 아닌 사람은 얕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라피스는 귀족들조차 루시아를 비범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자신들을 그녀만큼 강하게 만들 수 있는 훈련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트리는 루시아가 그 훈련 덕분에 가장 강력한 마법사 중 한 명이 되었다고 언급합니다. 마리에트라는 다른 소녀도 참여를 요청하고 시트리는 그녀에게 크라이의 반지 중 하나를 충전하라고 주지만 그녀는 그것에 필요한 마나의 양에 놀랍니다. 그녀는 간신히 충전을 마치지만 시트리가 그녀에게 또 다른 반지를 주자 충격을 받습니다. 그녀는 마법사의 힘은 총 마나량에 의해 결정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10대 초반에 증가가 멈춘다고 언급합니다. 마리에트가 갑자기 기절하고 시트리는 마나를 과도하게 사용하면 마나 고갈 상태에 빠진다고 언급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상태에서 회복하는 동안 마나의 상한선을 높일 기회가 있다고 말합니다. 스벤은 그것이 미친 짓이라고 생각하고 크리스는 고귀한 정령조차도 마나를 회복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방법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시트리는 마리에트에게 특별한 주스를 주는데 그녀는 비명을 지르고 시트리는 그녀의 마나가 이미 증가했다고 밝히며 이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더 강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라피스는 루시아가 정말 그런 훈련을 받았는지 궁금해하고 시트리는 루시아의 힘이 재능 때문이 아니라 노력 때문이라고 언급합니다. 그녀는 별빛이 루시아를 영입하려 한다는 것을 알지만 루시아가 그들에게 합류하지 않은 것은 그들의 태도, 즉 타고난 재능 때문에 자신들이 다른 모든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태도 때문이라고 언급합니다. 크리스는 화가 나서 시트리에게 모든 유물을 달라고 말하며 자신이 모두 충전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그것을 시작하자 다른 헌터들도 그녀와 함께합니다. 한편 아크는 산드린이라는 남자에게서 일 제안을 받지만 그는 아직 크라이에게서 배울 것이 많다고 말합니다. 산드린은 그에게 글래디스 경을 만났는지 묻고 그의 딸 클레어가 그를 찾고 있다고 말하며 그녀가 그들 뒤에 나타납니다. 크라이와 시트리는 리즈를 만나러 가고 티노는 그녀가 샤워 중이라고 말합니다. 리즈가 알몸으로 나오자 시트리는 재빨리 크라이의 눈을 가리고 그녀에게 옷을 좀 입으라고 말합니다. 리즈는 크라이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지 궁금해하고 그는 그녀에게 그들의 무사 귀환을 축하할 생각이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흥분해서 그를 껴안으려 하지만 시트리가 그녀를 막습니다. 그들은 리즈와 시트리가 술 마시기 대결을 시작한 바로 가는데 시트리는 리즈의 술에 물약을 넣어 그녀를 더 빨리 취하게 만듭니다. 그녀는 시트리를 비난하기 시작하고 그들은 언쟁을 벌이지만 시트리는 대결을 계속해야 한다며 그녀의 술에 또 다른 물약을 넣습니다. 하지만 크라이가 그녀에게 물약이 든 술을 주자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녀도 취해서 크라이에게 그가 10억 길드 이상을 빚지고 있다며 자신을 돈 때문에만 이용하는지 묻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에게 몸으로 갚을 수 있다고 말하지만 그녀가 그에게 다가가자 리즈가 방해합니다. 몰락한 안개 멤버들도 바에 도착해 아놀드가 레벨 7이라는 것을 과시하며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는 레몬과 술을 달라고 요구하고 리즈는 그에게 다가가 그의 머리에 술을 붓습니다. 이에 그는 화가 나지만 그녀는 주전자로 그를 내리치고 쉽게 그들 모두를 물리칩니다. 클랜 사무실로 돌아와 에바는 몰락한 안개 멤버들에게도 잘못이 있지만 리즈가 그들을 공격했기 때문에 여전히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그녀는 아놀드가 천둥룡을 물리친 전적이 있으므로 평화롭게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크라이는 천둥룡을 구우면 맛있을 것이라며 시트리가 한번 만들어준 적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에바는 천둥룡의 몸이 희귀하고 비싼 재료로 만들어져서 음식으로 팔린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놀랍니다. 몰락한 안개가 협회로 가고 클로에는 그들이 얻어맞았기 때문에 불만을 제기하러 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놀드는 자신들을 공격한 소녀의 이름만 필요하다고 말하고 가크는 그에게 그것이 리즈였다고 말해줍니다. 그는 크라이에게 그녀를 말썽에 휘말리지 않게 하라고 말했지만 그가 잊어버린 것 같다고 언급하며 크라이가 레벨 8이라고 말하자 모두가 충격을 받습니다. 그는 크라이가 남을 괴롭히는 타입이 아니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며 더 이상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 괜찮을 것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아놀드를 더 화나게 할 뿐인 것 같습니다. 한편 에바는 크라이가 시트리에게 빚진 돈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충격을 받고 그는 그녀가 빚을 갚기 위해 3가지 제안을 했다고 언급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그녀를 감옥에 보내 빚을 갚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지만 그는 그녀가 잘못한 것이 없으므로 선택지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녀가 그에게 주는 두 번째와 세 번째 제안은 그녀를 신부로 삼거나 그녀의 신랑이 되는 것이어서 크라이는 결혼만이 유일한 선택지인 것처럼 농담합니다.
에바는 그가 슬픔에 잠긴 영혼에서 얻는 수입으로 갚을 수 있거나 빨리 갚아야 한다면 혼자 보물 볼트에 갈 수 있다고 말하지만 그는 너무 무서워서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녀는 그를 위해 상환 계획을 세워줄 것이라며 더 이상 빚을 늘리지 말라고 말합니다. 몰락한 안개는 도시를 돌아다니며 크라이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고 하지만 들리는 것은 소문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아놀드에게 크라이가 볼트에 가지도 않는다고 말하자 그는 자신의 수준에 맞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아무도 싸우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언급하자 아놀드는 그가 친구들 덕분에 레벨 8에 도달한 전략가 타입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자신은 자신의 힘으로 레벨 7에 도달했기 때문에 크라이는 그의 상대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티노는 크라이를 만나 필요한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 하겠다고 말하지만 그가 돈을 달라고 하자 슬퍼합니다. 그녀는 자신도 보급품을 사고 장비를 유지하는데 돈이 필요해서 그가 빌릴 수 있는 액수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하지만 그가 빚진 액수를 말하자 믿을 수 없어 합니다. 그는 시트리가 돈을 빌려준 사람이라고 언급하고 그가 갚지 못하면 그녀와 결혼할 것이라고 말하자 그녀는 이성을 잃습니다. 그들이 디저트를 먹으러 가면서 티노는 볼트에 가서 유물을 찾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도시에서 경매가 열리고 있어서 유물이 비싼 값에 팔릴 것이라고요. 그녀는 그가 귀중한 유물이 있는 볼트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는 그런 능력이 있었다면 시트리에게 돈을 빌릴 필요도 없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그를 공격할 준비를 하는 몰락한 안개와 마주치지만 크라이는 리즈가 예기치 않게 그들을 공격했기 때문에 그들의 기분을 이해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녀를 대신해 사과하고 무릎을 꿇겠다고까지 제안합니다. 그는 그녀와 데이트 중이라며 티노의 입을 막고 무기도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나중에 싸워야 한다고 합니다. 그가 진심이 아닐 때 이겨봤자 만족스럽지 않을 테니까요. 하지만 티노는 그들에게 크라이가 그들을 너무 심하게 이겨서 자신감을 잃게 할까봐 걱정하는 것뿐이라고 말합니다. 크라이는 그녀를 진정시키려 하지만 그녀는 계속해서 그들을 도발합니다. 그래서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것을 알고 그는 주위에 군중을 모으기 시작하지만 그들은 그가 무엇을 계획하는지 전혀 모릅니다. 사실 그는 자신을 도와줄 다른 클랜 멤버들을 찾고 있었지만 운이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놀드는 그가 신비롭다는 소문이 사실이라고 말하며 크라이가 레벨 8에 도달한 것은 친구들 덕분이라고 말해 티노를 화나게 합니다. 아놀드는 그녀의 눈빛이 마음에 들고 미래에 강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몰락한 안개 멤버들은 그녀가 아놀드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크라이에게 싸울 허락을 구하고 그가 그녀를 막지 않자 모두가 충격을 받습니다. 티노는 아놀드를 공격하기 시작하지만 그는 그녀의 모든 공격을 쉽게 막아냅니다. 크라이는 계속 다른 클랜 멤버들을 찾지만 몰락한 안개는 티노가 그를 위해 싸우고 있으니 싸움에 집중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녀를 응원하기 시작하고 이는 아놀드를 짜증나게 합니다. 티노가 발차기를 하지만 아무 효과가 없고 아놀드는 크라이가 자신과 싸우게 하려고 형편없는 상대를 보낸 것에 화가 나 그녀의 머리를 땅에 쳐박습니다. 크라이는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루시아의 마법이 담긴 펜던트를 사용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고레벨 중력 마법을 사용해 몰락한 안개를 물리치지만 티노도 실수로 그 마법에 맞습니다. 그는 아놀드에게 만약 여전히 자신과 싸우고 싶다면 먼저 자신의 클랜의 새 주요 파티를 물리쳐야 다시 도전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 후 티노는 그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며 크라이에게 사과하지만 그는 상황을 잘못 읽은 자신의 잘못이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여전히 만회하고 싶어서 크라이에게 귀중한 유물이 있는 보물 볼트가 어디 있는지 말해달라고 부탁하고 그의 빚을 갚기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고 맹세합니다. 한편 리즈는 시트리가 만든 골렘과 훈련하지만 그것이 단지 복제품이라 실망하며 시트리에게 원본을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것이 조사국에 있다고 언급합니다. 그녀는 리즈에게 티나가 아놀드와 어떻게 싸웠는지 이야기하고 그것이 그녀에게 힘든 싸움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트리는 크라이가 결국 그녀를 어떻게 도왔는지 언급하며 그들이 몰락한 안개를 처리해야 할지 고민하지만 리즈는 크라이가 명령하지 않는 한 그냥 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크라이는 클로에를 만나 아놀드와 다른 사람들이 왜 자신에게 화가 났는지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아놀드가 레벨 7 헌터임에도 불구하고 크라이가 여전히 그의 존재를 잊어버리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녀는 그에게 아놀드의 첫인상이 어땠는지 묻고 그는 리즈에게 관심이 없었으니 가슴이 큰 여자를 좋아할 것이라고 언급합니다. 우리는 클로에가 한때 첫걸음에 가입하려 했지만 루크에게 쉽게 패배하고 시험에 떨어져 헌터가 되는 것을 포기하고 협회 접수원이 된 것을 봅니다. 그녀는 크라이에게 3년 전 시험에 왜 떨어졌는지 묻습니다. 그가 그녀에게 잠재력이 있다고 말했기 때문에 무엇이 부족했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는 그녀가 이미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현재 위치에서도 합격할 수 있지만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녀는 이미 협회 회원으로서 자신의 자리를 찾았다고 말하면서요. 그가 떠난 후 그는 그녀가 3년 전 시험에 통과하지 못한 이유를 기억하는데 사실 그것은 단지 그때 그녀가 너무 어렸기 때문이었고 지금 그녀를 데려가면 가크에게 맞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클로에는 크라이가 직접적인 답을 주지 않는 것이 그녀가 스스로 찾도록 하는 그의 1000가지 시련 중 하나인지 궁금해합니다. 그녀는 그가 답을 그냥 주는 것이 그녀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생각하고 진짜 답에 대해 계속 생각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그것을 이해할 때까지 그녀는 협회에서의 의무를 계속 이행할 것입니다. 아놀드는 클로에가 크라이가 자신에 대해 한 말을 전해주자 충격을 받고 다른 멤버는 그에게 침착하라고 말하며 크라이가 단지 그를 도발하려는 것뿐이라고 하지만 그녀가 크라이가 그를 가슴 큰 여자만 좋아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하자 믿을 수 없어 합니다. 아놀드는 크라이가 왜 자신의 클랜의 새 파티와 싸우게 하려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몰락한 안개의 한 멤버가 그 파티들을 만나고 와서 그들이 싸움을 거부했다고 말하자 아놀드는 화를 냅니다. 그들은 그에게 경솔하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며 새로운 장비를 얻을 수 있는 경매가 있고 안개의 땅에서 거절당했던 이상한 유물을 팔 수도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한편 크라이와 티노는 티노가 찾은 유물을 보여주기 위해 마티스라는 남자에게 갑니다. 그는 그것이 외부 유물이며 아마도 고레벨 마법 도구 조직의 아이템일 것이라고 말하고 이에 크라이는 흥분합니다. 그는 그것의 효과가 궁금하지만 마티스는 활성화하지 않고는 알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경매가 곧 시작되기 때문에 다른 감정 요청으로 바쁘다며 잠시 그것을 보관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크라이는 유물을 보고 싶어하고 마티스가 티노와 이야기하는 동안 그는 크라이에게 그것들을 확인하도록 허락합니다. 마티스는 티노에게 자신의 손녀를 생각나게 한다며 몸조심하라고 말하고 무슨 일이 생기면 친구들에게 의지해야 한다고 언급합니다. 그는 크라이도 가끔은 유용할 수 있다고 말하고 그녀는 크라이가 엄격하지만 멋진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에 비하면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마티스는 화가 나서 크라이에게 그녀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냐고 묻지만 크라이는 유물에 너무 집중해 있습니다. 그는 사용자의 얼굴을 바꿀 수 있는 역의 얼굴이라는 유물을 보지만 그가 가지고 있던 것은 리즈에 의해 파괴되었기 때문에 걱정 없이 밖에 나갈 수 있도록 그것을 원합니다. 마티스는 그에게 할 일이 많다며 가라고 하지만 크라이는 그들과 직접 거래하고 싶기 때문에 유물을 준 사람에게 연락하여 승인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그 후 티노는 크라이에게 어떻게 돈을 구할 것인지 묻고 그는 그 유물이 범죄에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상점에서 팔리지 않으므로 그런 기회를 놓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티노는 시트리가 연구에 많은 돈을 쏟아부어 돈이 거의 다 떨어졌고 그녀의 물약도 비싼데 마법사들에게 공짜로 나눠주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들이 감정받은 유물이 비싸게 팔리면 그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언급합니다. 하지만 크라이는 그것이 희귀한 것으로 밝혀지면 자신이 가질까 생각합니다. 그들은 귀족 문장이 있는 마차를 마주치고 티노는 그것이 글래디스 백작 가문의 문장이라고 말하지만 그들이 헌터를 싫어하기 때문에 거기서 무엇을 하는지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들은 클레어가 아크를 만나는 것을 보고 그녀는 단지 아크가 시간을 보내는 곳을 보고 싶었다고 말하며 헌터를 싫어하지만 아크는 품위가 있어서 좋아한다고 언급합니다. 그녀는 크라이가 자신을 쳐다보는 것을 보고 그만 보라고 말하고 이에 티나가 화를 내지만 크라이가 재빨리 그녀를 막습니다. 아크가 그를 클레어에게 소개하자 그녀는 아버지께 소문을 들었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가 약해 보여서 레벨이 아크보다 높다는 건 믿을 수 없다고 지적한다. 그녀는 돈으로 지위를 산 거냐며 무례하게 굴지만 그가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자 의아해한다. 그래서 그는 제대로 된 예절을 배우지 않고 자랐기 때문에 행동을 조심하려고 노력한다고 말한다. 그녀가 떠나자 크라이는 아크에게 돈이 있냐고 묻지만 아크는 그가 또 다른 유물을 찾았을 게 뻔하다며 빌려주지 않는다. 크라이는 꼭 손에 넣어야 한다고 말하고 아크는 그 유물이 어떤 능력을 가졌는지 묻는다. 하지만 크라이가 말해줄 수 없다고 하자 아크는 도와줄 수 없다고 말한다. 크라이는 만나는 사람마다 돈을 빌려달라고 하고 도시 전체에 그가 경매에서 강력한 유물을 사려 한다는 소문이 퍼진다. 다른 방법이 없자 그는 시트리에게 돌아가 빚을 갚겠다고 말했음에도 또 돈을 부탁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한다. 그녀는 자신들의 관계는 늘 이랬다며 연구가 조금 늦어지겠지만 여분의 재료를 팔아 돈을 마련했다고 말한다. 그가 정말로 그 유물을 필요로 하니 자신의 필요는 잠시 미뤄두겠다며 돈이 부족하면 은행에 가서 대출이라도 받겠다고 제안한다.
크라인은 유물 주인이 너무 비싼 값을 부르지 않기를 바라지만 유물이 타락한 안개의 소유라는 것을 보고 충격받는다. 아놀드의 동료는 안개의 땅에서 가져온 희귀한 유물이라 싸게 팔 생각은 없다고 말하지만 시트리는 기분 나쁘게 생겼다고 말한다. 아놀드의 동료는 경매에 내놓겠다고 하지만 시트리는 귀족들은 인상적이지 않은 유물은 사지 않기 때문에 비싸게 팔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아놀드는 유물의 효과가 무엇인지조차 몰라서 가격을 매길 수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가 사려고 하는 걸 보니 무슨 능력이 있는지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크라인은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지만 그 유물이 위험해서 법으로 제한된 물건이라고 언급한다. 그래서 그냥 포기하는 게 좋을 거라고 말하자 아놀드는 그가 왜 그것을 원하는지 궁금해한다. 아놀드는 크라이가 자신들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건 아닌지 의심하며 그 유물이 정말 위험한 물건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크라이가 자신들이 그것을 계속 가지게 하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인력만 길드에 팔기로 결정한다. 사용법을 모르니 쓸모도 없고 그것을 계속 가지고 있다가 크라이의 함정에 빠지는 것이 최악의 시나리오이므로 거절할 수 없는 가격을 제시한 것이다. 그는 협상에서 이겼다고 생각하지만 크라이는 시트리에게 이렇게 싸도 괜찮냐고 묻고 그녀는 가격을 제시한 쪽은 그들이라고 말한다. 그들이 그것을 사려고 할 때 다른 헌터들이 더 높은 가격을 부르기 시작하고 클레어는 1억 길드를 제시한다. 그 후 에바는 크라이가 돈을 빌리러 다녀서 모두가 그것을 세상에서 가장 강한 유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지만 크라이는 단지 남에게 들키지 않기 위한 용도라고 말한다. 그녀가 빚 좀 그만 늘리라고 말하지만 시트리가 8억 길드를 들고 나타나 결혼 자금으로 모아둔 돈이었다고 밝힌다. 하지만 에바는 크라이를 감싸는 그녀에게 화를 내고 둘은 결국 말다툼을 벌인다. 그 후 크라이와 시트리는 유물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클레어를 만나러 가고 그녀는 그의 당당한 태도에 감탄하며 배짱이 아크와 맞먹는 것 같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아크보다 나은 것은 레벨뿐이라고 말한다. 자신이 아크의 라이벌이라는 이야기가 있지만 자신들은 같은 수준이 아니며 아크를 친구로 생각한다고 말한다. 그녀는 그가 아크를 놀린다고 생각하고 검을 빼들며 크라이는 레벨 8이 되기 위해 많은 유물을 모았을 것이니 그의 힘은 가짜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녀는 그 유물을 얻어 아크가 최강이 되도록 돕겠다고 결심한다. 하지만 크라이는 아크가 그것을 기뻐하지 않을 것이라며 사람을 강하게 만드는 것은 유물이 아니라고 말한다. 클레어는 울기 시작하며 무슨 일이 있어도 유물을 손에 넣겠다고 하지만 시트리는 그녀가 글래디스 가문 출신이라도 돈이 무한한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시트리는 클레어가 가진 돈이 1억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자신들의 예산은 2억이니 그냥 물러나라고 밝힌다. 하지만 그녀는 클레어에게 2억 이상을 구해올 수 있다면 패배를 인정하겠다고 말한다. 클레어는 아버지에게 상황을 말하고 그는 가문의 명예를 더럽힐 수 있으니 물러설 수 없다고 말한다. 그래서 그는 몬터라는 고문에게 얼마를 쓸 수 있는지 묻고 그는 가문의 저축에서 5억과 회사에서 5억을 대출받을 수 있지만 이자가 높을 것이라고 말한다. 클레어는 크라이의 예산이 2억뿐이니 그것보다 많으면 된다고 말한다. 하지만 몬터는 어떤 경쟁자도 실제 예산을 밝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글래디스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기라고 말한다. 시트리의 예산은 9억 5천만이지만 그녀는 이길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한다. 크라이는 그녀에게 충분히 했다고 말하고 리즈는 지면 유물을 훔치겠다고 제안하지만 시트리는 크라이가 유력한 용의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좋지 않은 생각이라고 말한다. 그들은 경매장에 도착해서 티노와 다른 사람들을 만난다. 크라이는 모두가 자신이 노리는 궁극의 유물에 대해 궁금해한다는 것을 깨닫고 티노에게 대신 입찰해달라고 부탁한다. 경매가 시작되고 유물들이 팔려나가자 리즈는 가면이 언제 나올지 궁금해한다. 하지만 크라이는 관심이 많아서 마지막 품목이라고 말하고 다른 물건에 입찰할 수 없어서 실망한다. 그러지 않으면 가면을 살 돈이 부족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검이 나오자 티노는 그의 신호를 기다리고 이는 그가 중독을 통제하기 어렵게 만들지만 그는 갑자기 비장의 카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낸다. 그는 그것이 비상시에만 사용하는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되뇌지만 다음 물건들이 나오자 이성을 잃기 시작한다. 입찰을 하려던 참에 시트리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 생각한다. 그녀가 자신을 용서해 줄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전력을 다할 준비를 하지만 다음 품목은 아카식 골렘이다. 그는 시트리가 그것을 원한다는 것을 알지만 그녀는 골렘을 사려고 하면 가면을 살 돈이 부족할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한다. 그녀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지만 크라이는 그것이 그녀에게 얼마나 의미 있는지 알기 때문에 그녀를 위해 그것을 얻기로 결심한다. 입찰가가 3억에 달하자 시트리는 걱정하기 시작하지만
크라이는 어차피 전부 그녀의 돈이라고 생각한다. 입찰가가 5억에 달했지만 크라이는 계속 입찰하고 예산 전부인 9억 5천만을 제시하지만 그래도 더 높은 가격이 나온다. 골렘은 결국 16억에 팔리고 우리는 크라이가 그의 비장의 수단인 루시아의 수표 덕분에 이겼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는 여동생의 저축을 전부 써버려도 괜찮았는지 궁금해한다. 낙찰 후 티노와 이야기하자 길버트는 가면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 궁금해하지만 그는 이미 목표를 달성했다고 말한다. 그는 일찍 돌아가기로 결심하고 가면 경매가 시작된다. 하지만 그는 클레어가 아크에게 주겠다고 말한 것을 기억하고 여전히 그것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깨닫는다. 다음 날 아크를 만나 클레어를 찾아가 보라고 말하며 그녀가 얻은 유물이 위험하다고 알려준다. 아크의 동료는 크라이가 너무 모호하게 말한다고 생각하지만 아크는 무기가 필요할지 묻고 크라이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말한다. 우리는 우울해하는 클레어를 보고 그녀가 아버지에게 경매에서 이겼다고 말하는 것을 본다. 하지만 몬터는 크라이가 일찍 떠났다고 지적한다. 그들은 그가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는지 깨닫고 그가 그냥 자신들이 이기게 놔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녀는 가면을 보고 소름이 끼치고 자신이 패배자라고 생각하지만 가면이 갑자기 그녀에게 힘을 원하는지 묻는다. 가면은 떠오르며 그녀가 자신의 힘을 쓰기에 적합하다고 말하고 갑자기 그녀를 지배한다. 한편 아크는 그녀의 아버지를 만나고 그는 클레어가 방에 틀어박혔다고 말한다. 갑자기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가 나서 그들이 달려가 확인하자 가면을 쓴 클레어가 경비병을 내던지는 것을 발견한다. 아크가 무슨 일이냐고 묻자 그녀는 그를 위해 가장 강한 유물을 얻었다고 말한다. 그래서 그는 고맙다고 말하며 가면을 벗어달라고 하지만 그녀는 그가 검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아크는 무기를 가져오지 말라는 크라이의 경고를 떠올린다. 클레어가 이성을 잃기 시작하자 아크는 파티원들에게 전투 준비를 명령하지만 클레어를 다치게 하지 말라고 경고한다. 그녀는 누구에게도 지지 않겠다며 검을 들고 아크에게 돌진한다. 한편 타락한 안개는 가면을 2억에 팔 수 있어서 기뻐하지만 리즈와 시트리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한다. 그들은 그들이 번 이익이 모두 크라이의 계획의 일부였다고 말하며 돈의 일부를 요구한다. 아놀드의 동료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시트리는 그들에게 해독제를 1억 1천만에 팔겠다고 말한다. 그녀는 그들에게 음료수 맛이 이상한 것을 눈치챘는지 묻고 그들은 모두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지자 아놀드는 다른 선택지가 없음을 깨닫는다. 클랜 사무실로 돌아와 크라이는 아크에게 감사하는 파티를 열고 그는 크라이에게 가면을 준다. 크라이는 리버스 페이스를 갖게 되어 신이 나고 클레어는 아크를 보내준 것에 대해 그에게 감사한다. 아크는 위험하다고 경고하지만 그는 즉시 그것을 쓴다. 가면은 그의 얼굴에 달라붙어 그를 평가하지만 모든 능력치가 너무 낮고 동기부여가 없다는 것을 발견한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사용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고 가면은 스스로 떨어진다. 크라이는 그것이 리버스 페이스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지만 말을 할 수 있어서 희귀하다고 생각하고 클레어는 그냥 그에게 주기로 결심한다. 리즈와 시트리가 돈을 가지고 돌아오고 모두 파티를 즐긴다. 크라이는 클레어가 가면을 활성화시킬 수 있었던 것을 생각하며 자신이 그녀보다 훨씬 약하다는 것을 깨닫고 우울해한다. 5년 전 회상에서 우리는 티노가 집을 나서려고 준비하며 보호자들에게 쇼핑하러 가야 한다고 말하는 것을 본다. 이모는 일찍 집에 오라고 말하지만 티노는 이미 11살이라 괜찮을 것이라고 안심시킨다. 빵집 주인이 그녀에게 빵을 주며 혼자 쇼핑할 수 있다는 것에 감탄하지만 아이들을 노리는 범죄자들이 있으니 조심하라고 경고한다. 그래서 그녀는 걱정하지만 그는 기사들이 거리를 순찰하니 괜찮을 것이라고 안심시킨다. 그녀는 빵집을 나서지만 두 남자가 그녀를 지켜보는 것을 본다. 그녀가 골목으로 들어서자 한 남자와 부딪히고 그는 어디를 보고 걷냐고 말한다. 그녀는 사과하고 몇 걸음 물러서지만 그의 동료와 부딪히고 그는 그녀가 자기 뼈를 부러뜨렸다고 말하며 돈을 내놓으라고 요구한다. 그녀는 도망치기 시작하지만 그들이 길을 막아서자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녀는 지치고 그들은 기사들이 골목은 순찰하지 않으니 아무도 구하러 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들이 그녀를 조직으로 데려가려 할 때 크라이가 갑자기 나타나 방해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하며 그곳에 사람이 있을 줄은 몰랐다고 말한다. 그의 친구들도 도착하고 그는 자신들이 슬픔에 잠긴 영혼들이라고 말하지만 남자 중 한 명이 방해하지 말라고 하자 루크가 그를 쓰러뜨린다. 다른 남자는 루크가 자기 머리를 망가뜨린 것을 깨닫고 크라이를 치려하지만 리즈가 그를 걷어차고 그의 동료는 수적으로 불리하다고 말하며 후퇴하기로 결정한다. 현재로 돌아와 티노는 크라이가 갑자기 나타나 자신을 구해줬기 때문에 그가 신과 같다고 말한다. 에바는 그녀가 무사히 도망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하고
크라이는 그녀를 구하기 위해 골목으로 갔다고 둘러대지만 우리는 그가 그냥 정처 없이 헤매다가 그 남자들과 마주쳤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녀는 모두에게 그가 얼마나 대단한지 말하지만 그들은 그녀가 계속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자 제발 그만해달라고 애원한다. 크라이는 그녀를 무시하고 마티스에게 왜 그녀의 말을 듣지 않느냐고 묻자 그는 그녀의 이야기가 끝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크라이는 그에게 그녀가 찾은 유물을 감정했는지 묻고 서두르라고 하지만 그는 그것을 하기 전에 다른 일들을 먼저 끝내야 한다고 설명한다. 티노가 크라이에게 구해줘서 고맙다고 말하던 때로 돌아가서 리즈는 남자들이 그녀에게서 무언가를 가져갔는지 궁금해한다. 그래서 그녀는 소지품을 확인하고 브로치가 없어진 것을 깨닫는다. 크라이는 범인들은 자신들이 처리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고 그녀가 떠난 후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이 헌터라는 것을 아니 협회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한다. 시트리는 그들이 가면을 쓰고 있어서 아무것도 볼 수 없었는데 어떻게 아는지 궁금해하자 크라이는 심한을 썼다고 둘러대지만 우리는 그가 그냥 마구잡이로 추측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들은 가크를 처음 만나고 그는 슬픔에 잠긴 영혼들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고 말한다. 하지만 크라이는 그의 얼굴이 무섭게 생겨서 그와 이야기하는 것이 불편하다. 칸나는 티노를 괴롭힌 남자에 대해 묻는다. 그래서 크라이는 그들이 단지 그녀의 브로치를 훔쳤을 뿐이라고 말하지만 가크는 그것이 여전히 심각한 문제라고 말하며 질문을 시작한다. 하지만 크라이는 자신과 친구들은 가면에 눈구멍이 없어서 목소리만 들었으며 티노가 협회가 범인을 식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가크는 수도에 수많은 헌터들이 있어서 그들을 잡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지만 크라이의 보고에 감사하며 범인들을 잡기 위해 제국이사단과 협력하겠다고 약속한다. 슬픔에 잠긴 영혼들이 떠난 후 가크는 그들이 아직 신참이라며 남자들의 얼굴조차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보고가 신뢰할 수 있는지 확신하지 못한다. 하지만 칸나는 정의감을 가진 파티가 있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며 납치 사건의 배후가 누구인지 궁금해하며 사건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한다. 한편 범인들은 티노를 잡지 못해서 화가 나 있고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조직에서 제거될까봐 걱정한다. 하지만 그들은 슬픔에 잠긴 영혼들을 어떻게든 처리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그들을 제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조직으로 데려가는 것이라고 결정한다. 다음 날 범인들은 슬픔에 잠긴 영혼들에게 말을 걸어 조직에 소개해주겠다고 제안한다. 그들은 자신들의 보스가 수도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인데 크라이와 그의 친구들에 대해 말했더니 그가 만나기로 동의했다고 말한다. 크라이는 남자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모르고 그들을 알아보지도 못해서 그들의 아지트로 따라가기로 결심한다. 그들은 그가 자신들의 사냥감을 어떻게 했는지 묻고 그가 그녀를 누군가에게 팔았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는 그들이 방금 물리친 몬스터를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는 손상된 상품이라 죽이기로 했다고 말하고 남자들은 그가 얼마나 사악한지 믿을 수 없어 한다. 크라이와 친구들이 아지트에 도착하자 한 남자가 그들을 환영하며 주인에게 그들이 도착했다고 말하겠다고 한다. 크라이는 주위를 둘러보며 어떤 조직과 상대하고 있는지 궁금해하고 루시아는 그들을 이곳으로 데려온 남자가 티노를 괴롭힌 범인들이라고 말한다. 그는 이 말을 듣고 놀라지만 계속 멋진 척하고 그의 친구들은 그것이 뻔했다고 생각하며 범인들이 언제 공격을 시작할지 궁금해한다. 보스가 도착해서 그들에게 조직을 위해 일하라고 초대하며 할당량을 채우기만 하면 보상하겠다고 약속한다. 크라이는 생각해볼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보스는 그들이 집에 가도 좋다고 허락하지만 먼저 자신의 상품을 확인하라고 말한다. 그가 커튼을 열자 그들이 이익을 위해 팔 계획으로 납치한 수많은 아이들이 드러난다. 크라이는 그들이 악하다는 것을 깨닫고 보스는 조직을 키울 계획이라며 크라이에게 합류하고 싶은지 묻는다. 하지만 그가 그들과 일하기를 거절하자 그들 중 한 명이 루크를 쏘고 보스는 그가 자기 부하 중 한 명을 다치게 했으니 당연한 일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는 갑자기 일어나 보스의 팔을 베어버리고 그는 루크가 머리에 총을 맞았는데 어떻게 아직 살아있는지 궁금해한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가면이 총알을 막았다고 설명하고 그의 친구들은 저축한 돈 전부를 가면을 사는 데 썼기 때문에 내구성이 매우 뛰어나다고 밝힌다. 보스는 부하들에게 공격을 명령하고 그들은 총을 쏘지만 루크가 총알을 튕겨내고 크라이의 친구들이 그들을 쓰러뜨리기 시작한다. 총알이 우리에 부딪히자 포로들은 공황 상태에 빠진다. 그래서 안셈이 방패로 그들을 보호하고 크라이가 커튼으로 그들을 덮는 동안 그의 친구들이 범인들을 소탕한다. 보스는 그들이 자신의 부하들을 물리치는 것을 지켜보고 시트리가 그를 끝내기 위해 폭탄을 던지는 동안 크라이는 가면을 쓴다. 그는 가크가 이미 범인들에 대해 알고 있으니 모든 것이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연히 무언가를 밟고
그것이 티노가 잃어버린 브로치라는 것을 깨닫는다. 다음 날, 우리는 크라이가 조직이 파괴되고 모든 실종자들이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는 신문을 읽는 것을 본다. 그는 자신의 파티가 도시에서 문제를 일으키던 조직을 무너뜨렸다는 것을 믿을 수 없지만 가크가 그들을 위해 은폐해주기 때문에 대중은 그들이 한 일이라는 것을 알지 못할 것이라고 알고 있다. 시트리는 그들이 협회에 소환되었다고 말하고 그들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으니 모든 것이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티노가 자신들을 기다리는 것을 보고 그녀는 협회가 진술을 원해서 자신도 소환되었다고 밝힌다. 크라이는 그녀가 잃어버린 브로치를 주고 그녀는 그것을 돌려줘서 고맙다고 말하며 그들 모두를 다시 보게 되어 기쁘다고 말한다. 현재로 돌아와 티노는 크라이를 주인님이라고 부르며 그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자신이 어디에 있었을지 모르기 때문에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말한다. 그녀는 그에게 오늘이 기념일이라고 상기시키며 슬픔에 잠긴 영혼들을 만난 지 5년이 되었다고 말하고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할 것이라고 말한다. 티노는 크라이를 폐허로 데려가 거대한 구멍을 보여주며 그곳에서 유물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지 묻는다. 그는 그럴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하고 시트리도 만화 물질의 교란이 없기 때문에 그에게 동의한다. 하지만 티노는 여전히 바닥에서 무언가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크라이는 그녀에게 무리하지 말라고 하지만 그녀는 즉시 구멍으로 뛰어든다. 시트리는 그 구멍이 그가 경매에서 산 골렘이 판 것이며 녹티스의 옛 기지가 폐허 아래에 지어졌지만 입구는 모래토끼의 둥지로 위장되어 있다고 밝힌다. 그녀는 그에게 주위를 둘러봐야 한다고 말하며 입구를 찾았다고 말하고 안에서 아카식 타워의 연구시설을 찾아야 한다고 말한다. 이상한 남자가 땅에서 나타나 모래토끼에 대해 멋진 발견을 했다고 말하지만 크라이는 그가 누구인지 궁금해한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알레코라는 토끼 연구원이라고 소개하며 놀라운 것을 알게 되었다고 말한다. 그는 크라이에게 모래토끼의 둥지를 보여주며 그것들이 지하의 문명을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매우 지능이 높다는 증거라고 생각한다. 그는 거대한 구멍이 그들의 왕이 나타났다는 증거라고 믿으며 그곳이 그들의 수도라고 말한다. 하지만 시트리는 토끼들이 지하에 살지 않기 때문에 문명을 만들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지상으로 돌아오지만 거대한 토끼가 그녀를 쫓고 있어서 티노가 필사적으로 도망치는 것을 본다. 그래서 알레코는 그것이 토끼의 왕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쫓아간다. 그 후 크라이는 사무실로 돌아와 읽어야 할 편지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되지만 에바에게 그냥 열어서 일반적인 답장을 보내고 모든 요청은 거절하라고 말한다. 그는 그것들을 읽기에는 너무 바쁘다고 말하고 그녀는 그가 아무런 계획도 없다고 지적하지만 그는 일정을 비워둬야 한다고 설명한다. 그녀는 그가 또 다른 유물을 얻었는지 궁금해하지만 그는 티노가 찾은 것을 사용하고 있으며 마티스가 방금 감정을 맞췄다고 말한다. 그는 그것이 신기루 형태라고 불리며 환상을 만들고 제어할 수 있다고 밝히며 원하는 곳 어디에나 투영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는 에바의 머리 복제품을 만들고 그녀가 그만하라고 말하자 그것을 찾아준 티노에게 감사해야겠다고 생각하며 환상을 제거한다. 한편 우리는 리즈가 그녀가 잡은 헌터들을 신문하는 것을 보지만 그들이 누구를 위해 일하는지 모른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래서 시트리는 그들이 단지 쉽게 돈을 벌기 위해 그 일을 받아들였다고 생각한다. 그녀는 헌터들을 신문하는 대신 아카식 타워의 잔당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리즈는 그들을 처리해야 할지 궁금해하지만 시트리는 여전히 그들을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녀는 그들에게 자신을 위해 일하라고 초대하지만 그들은 대답하지 않는다. 그래서 리즈는 그들에게 무언가 말하라고 하며 그들을 때린다. 우리는 크라이가 티노를 위험에 빠뜨린 것에 대해 사과하는 장면으로 돌아가지만 그녀는 그것이 그의 또 다른 시련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자신의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팔찌에 대한 보답으로 그녀에게 유물을 주겠다고 제안하고 리즈는 그녀가 훈련 중에 잘하지 못하고 있으니 그녀를 더 강하게 만들어줄 무언가를 주라고 제안한다. 티노는 유물에 의존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지만 리즈는 그녀가 모래토끼에게서 도망쳤으니 극도로 약한 것이 틀림없다고 상기시킨다. 크라이는 리즈의 말이 일리가 있다고 깨닫고 티노에게 유물을 사용해 그녀의 신체 능력을 높여주겠다고 말하고 그녀는 그가 무엇을 줄지 기대한다. 하지만 그는 그녀에게 클레어를 지배했던 가면을 보여주고 그녀는 긴장한다. 그는 그 가면이 너무 효과적이어서 클레어가 아크와 대등하게 싸울 수 있었다고 상기시킨다. 티노는 그것을 사용하고 싶어 하지 않지만 리즈가 그녀를 제압하고 가면은 강해지고자 하는 그녀의 욕망을 감지하고 그녀의 숨겨진 힘을 해방시키고 싶어 한다. 리즈와 시트리가 그녀를 앞으로 밀고 가면 이 그녀의 얼굴에 달라붙자 크라이는 그녀에게 괜찮냐고 묻는다. 그녀는 갑자기 그를 붙잡고 리즈와 시트리에게 그와 함께 할 자격이 없으니 떨어지라고 말한다.
그래서 그들은 화가 나서 그녀와 맞설 준비를 한다. 그 후 가크는 크라이에게 글래디스 백작이 그에게 줄 일이 있다고 말하며 위험하지만 보상이 크기 때문에 크라이가 수락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는 관심이 없다고 말하지만 가크는 그의 할당량에 대해 상기시키며 한동안 아무 일도 수락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칸나는 그가 그 일을 수락하지 않으면 협회에서 제명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그래서 그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준비를 마친 후 편지를 받겠다고 말한다. 그 후 크라이는 도시를 돌아다니며 여전히 그 일을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있을지 고민한다. 그는 두 명의 낯선 사람과 마주치고 그들이 그와 이야기하고 싶다고 말하자 그는 그들과 함께 차를 마신다. 그들 중 한 명이 그에게 사건에서 손을 떼라고 말하며 아카샤가 자신들의 사냥감이었다고 말하지만 크라이는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모른다. 그의 동료는 그에게 크라이와 대립하지 말라고 하지만 그는 크라이가 천의 책략으로 알려진 책략가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와 협상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소녀는 크라이에게 왜 그 사건에 관여해서는 안 되는지 말하지만 그는 그냥 차를 즐기며 그 사건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즉시 손을 떼기로 동의한다. 소녀는 그들이 직접 물어봐서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놀드와 그의 친구들이 그들을 방해하며 그는 크라이를 위해 거기에 왔다고 말한다. 그는 그들이 자신의 클랜원들을 물리치지 않는 한 싸우지 않을 것이라고 상기시키지만 그들은 상관없다며 그부터 시작하고 싶다고 말한다. 하지만 소녀는 그들에게 자신의 손님에게 손대지 말라고 말하고 크라이에게 자신의 무례함을 만회하기 위해 그들을 처리하겠다고 말한다. 그는 자신을 바론이라고 소개하고 소녀는 자신이 메리라고 말하며 우리는 그들이 숨겨진 저주 클랜 출신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아놀드와 그의 부하들은 그들의 리더가 수도 최강의 마법사라는 것을 알지만 크라이는 화장실에 가야 한다고 말하며 휘말리기 싫어서 창문으로 탈출한다. 그는 유물을 사용해 모두가 자신을 아크라고 생각하게 만들지만 머리가 빛나서 소동을 일으키고 만다. 그가 클랜 사무실로 돌아오자 에바는 그가 정예 기사와 헌터들이 참석할 백검의 모임에 초대받았으니 마침내 해냈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는 참석하고 싶지 않아서 그것을 알고도 기뻐하지 않고 휴가를 가기로 결심하며 제 시간에 돌아오면 모임에 들르겠다고 말한다. 그 후 크라이는 리즈와 시트리에게 휴가 갈 계획에 대해 말하고 그들은 그와 함께하게 되어 신나하며 어디로 가는지 묻는다. 그래서 그는 밤에 궁전에서 루크와 일행을 만날 것이라고 말하지만 시트리는 그들이 아직 아카샤에 대한 조사를 끝내야 한다고 상기시킨다. 그는 그것이 바론이 말하던 사건이라는 것을 깨닫고 숨겨진 저주에게 처리해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하고 리즈는 수도를 떠날 수 있어서 기뻐한다. 그녀는 클랜원들에게 크라이가 휴가를 간다고 말하며 누가 함께하고 싶은지 묻지만 그들은 모두 관심이 없어서 핑계를 댄다. 크라이는 아무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며 모두가 휴가에 참여하면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많은 사람을 데려가고 싶지는 않다. 리즈는 티노에게 일어나라고 말하지만 그녀는 가면을 쓴 후 자신이 한 일이 부끄러워서 이불 밑에 숨는다. 하지만 리즈는 그녀의 이불을 걷어내고 크라이와 함께 휴가를 갈 것이니 준비하라고 말한다. 그들이 떠날 준비를 할 때 시트리는 도우미들이 있다고 밝히고 우리는 그것이 리즈가 신문했던 세 사람이라는 것을 본다. 그녀는 그들에게 자기소개를 하라고 하지만 그들은 협조를 거부한다. 그래서 그녀는 버튼을 눌러 그들에게 충격을 주고 그들은 자신들의 이름이 블랙, 화이트, 그레이라고 밝힌다. 리즈는 티노를 마차로 데려가지만 그녀는 크라이가 자신에게 1000가지 시련을 겪게 할 것이기 때문에 함께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고 시트리는 도우미들에게 출발 준비를 명령한다. 한편 아놀드와 그의 친구들은 크라이가 휴가를 갔다는 것을 알고 그가 도시에서 도망치고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어서 그를 쫓기로 결심한다. 가크도 그 사실을 알고 크라이가 글래디스 백작의 요청을 완수하기 위해 떠났다고 생각하지만 크라이가 편지를 두고 갔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래서 그는 클로이에게 호의를 붙여 크라이를 따라잡으라고 명령한다. 신분을 증명하기 위해 편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녀는 길버트, 루타와 함께 떠날 준비를 하지만 소수 인원으로 여행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아놀드도 크라이를 찾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날 저녁 크라이의 클랜원들은 숨겨진 저주가 아카샤의 잔당들과 전쟁을 시작하려 한다는 것을 깨닫고 그 여파를 느낄 것이고 크라이는 마을에 없기 때문에 곤경에 처했음을 깨닫는다. 우리는 리즈가 티노를 훈련시키는 것을 보는데 티노는 그녀를 따라가기 힘들어하고 시트리가 그녀에게 피를 친 물약을 주자 그녀는 티노에게 그것을 사용하겠다고 위협한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도망치고 크라이는 그녀에게 가면을 쓰라고 말하지만 그녀는 다시 쓰는 것을 거부하고 번개에 맞는다. 하지만 리즈는 그녀가 아직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훈련을 계속하고
시트리는 크라이에게 치유 물약이 많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한다. 그 후 크라이는 모두에게 휴가 중이니 훈련을 금지한다고 말하며 강해지는 어떤 행동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는 휴가를 즐길 수 있도록 폭력을 피하라고 말하고 그들은 그가 미래의 전투에서 스릴을 즐길 수 있도록 자신들이 강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는 그렇지 않다고 말하며 그들이 휴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른다는 것을 깨닫는다. 한편 클로이의 그룹은 이미 여러 몬스터와 마주쳤기 때문에 아놀드의 파티가 함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그녀는 그에게 크라이가 글래디스 영지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밝히며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안다고 말하고 아놀드는 그와 싸우기를 기대한다. 우리는 크라이와 그의 친구들이 마을에서 쉬고 있는 것을 보고 리즈는 숨겨진 방에서 사랑의 묘약을 발견하지만 시트리는 만지지 말라고 말한다. 크라이는 티노가 이상하게 행동하는 것을 깨닫고 휴가 중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지만 갑자기 도시에 번개가 치고 경보가 울린다. 리즈와 시트리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해하며 밖으로 나갈까 생각하지만 그는 기사들이 처리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곳에 머무는 한 괜찮을 것이라고 안심시킨다. 아놀드와 다른 사람들이 마을에 도착하지만 그곳이 불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경비병은 번개의 정령이 그들을 공격하고 있다고 밝힌다. 그들은 정령이 왜 거기에 있는지 궁금해하고 그것이 천둥용보다 강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곤경에 처했음을 깨닫는다. 아놀드는 크라이가 그것을 소환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클로이가 그것과 맞설 준비를 하지만 그는 그녀의 손이 떨리는 것을 보고 물러서라고 말한다. 하지만 길버트와 루타는 자신들도 헌터라고 상기시키며 싸우고 싶어하고 모두가 번개의 정령에게 돌진한다. 하지만 아놀드는 왜 크라이가 모습을 보이지 않는지 궁금해한다. 모두가 정령과 싸우며 고전하고 승산이 없다고 생각하며 희망을 잃기 시작한다. 하지만 아놀드의 친구들은 포기하기엔 너무 이르다고 말한다. 그는 거리를 좁히기 위해 말을 타고 정령에게 달려들어 온 힘을 다해 공격한다. 다음 날 크라이와 다른 사람들은 정령으로 인한 피해를 보고 경비병은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준다. 그래서 리즈는 싸워보고 싶었기 때문에 아쉽다고 생각한다. 경비병은 고레벨 헌터 파티가 그것을 물리쳐서 사건 중에 아무도 죽지 않았다고 말하고 크라이는 그들이 있어서 통나무처럼 잘 수 있었다고 기뻐한다. 그 후 아놀드는 크라이가 막 마을을 떠났다는 것을 깨닫고 클로이는 경비병과 이야기했는데 그가 크라이가 자신들 덕분에 통나무처럼 잘 수 있었다고 말했다고 언급한다. 그래서 아놀드는 격노하고 모두에게 크라이를 따라잡기 위해 즉시 떠나야 한다고 말한다. 우리는 리즈와 시트리가 크라이 옆자리를 두고 싸우는 것을 보고 시트리가 몬스터를 유인하는 물약을 쓰겠다고 위협하지만 그는 그것을 빼앗아 던져버리며 싸움을 멈추라고 말한다. 그는 다음 목적지가 굴라마을이라고 말하고 티노는 왜 그곳으로 가는지 궁금해한다. 그래서 그는 파르페로 유명한 카페를 방문하고 싶다고 밝힌다. 리즈와 시트리는 단 것에 관심이 없다고 말했지만 티노는 그가 자신을 다시 시험할 계획이라고 생각해서 긴장을 풀 수 없다. 그들은 굴라마을에 도착하여 붉은 깃발을 보고 경비병이 모두에게 줄을 서라고 명령한다. 하지만 시트리는 매력을 발산하며 무슨 일이냐고 묻는다. 그래서 그는 근처 산에 오크 무리가 있고 경비병들은 그들이 공격하면 마을이 끝장이라고 생각해서 지원군을 부르기로 결정했다고 밝힌다. 리즈도 그에게 매력을 발산하며 무섭다고 말하지만 그는 자신들이 모든 것을 처리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한다. 소녀들이 그를 칭찬하기 시작하고 크라이는 그들이 즐거워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만 티노는 여전히 편집증에 시달리며 그가 오크를 이용해 자신을 시험할지 궁금해한다. 그는 그녀에게 내일 초콜릿 파르페를 먹자고 하지만 그녀는 그가 파르페라는 용어를 오크의 암호명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거절하려고 한다. 하지만 리즈와 시트리가 그와 함께 하라고 설득하고 그녀는 그들이 두려워서 거절할 수 없다. 그날 저녁 도우미들은 탈출을 생각하지만 킬리움과 악의 포식자가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들은 산에서 오크 소리를 듣고 악의 포식자가 킬리움과 함께 날아가 오크들을 학살하기 시작하자 그들의 지도자는 공황에 빠져 후퇴를 명령한다. 한편 크라이는 티노에게 내일 초콜릿 파르페를 먹을 생각에 신이 난다고 말하지만 그녀는 그가 오크의 피를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긴장한다. 그는 목욕 후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티노에게 맛보겠냐고 묻지만 그녀는 그가 오크를 죽여 피를 마셨다고 생각해서 쳐다보지도 않는다. 그는 침대에서 쉬고 있지만 리즈는 그의 옆에서 자고 싶다고 말한다. 그래서 시트리가 숨어 있다가 나와 그에게서 떨어지라고 말한다. 우리는 욕실이 그의 침실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리즈는 시트리도 작업을 걸 계획이었다는 것을 깨닫지만 그는 그들을 무시하고 잠자리에 든다. 아놀드와 다른 사람들은 몬스터를 유인하는 물약을 발견하고 누가 그것을 거기에 두었는지 궁금해하지만
오크 무리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전투를 준비한다. 그들은 오크들이 부상당한 것을 깨닫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해하지만 아놀드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감지하고 조심하라고 말한다. 오크들은 광폭해져 돌격하고 아놀드와 다른 사람들은 방어하지만 갑자기 불비가 내려 오크들이 전멸한다. 그들은 불의 정령이 나타났다는 것을 깨닫고 아놀드는 크라이에게 도달하기 위해 수많은 생물과 싸워야 한다는 것에 화가 난다. 다음 날 크라이는 티노를 카페에 데려가지만 그녀는 주변의 모든 사람이 오크라고 생각한다. 그는 그녀에게 리즈의 훈련이 힘들지만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한다. 그는 리즈와 시트리가 그녀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고 안심시키고 그녀는 이미 알고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시련에 대해 물으며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말한다. 그녀는 오크들이 언제 나타날지 궁금해하지만 그는 그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모르고 그녀는 이성을 잃기 시작한다. 하지만 그녀는 두 소녀가 오크들이 바싹 타버렸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그들이 휴가를 간다고 했을 때 믿지 않았던 것에 대해 크라이에게 사과한다. 사람들은 붉은 깃발을 내리고 그의 파티가 오크와 불의 정령을 물리쳤기 때문에 아놀드를 영웅으로 환영한다. 하지만 그는 단지 크라이를 따라잡고 싶었을 뿐인데 왜 그렇게 많은 몬스터와 싸워야 했는지 궁금해한다. 크라이와 친구들은 사람들이 영웅을 환영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이 아놀드라는 것을 본다. 그래서 리즈는 그를 불러 몬스터들을 물리쳐줘서 고맙다고 말한다. 이 말을 듣고 그는 화가 나고 그녀는 크라이와 함께 떠나고 아놀드가 그들을 따라가려 하지만 한 무리의 여성들이 그를 둘러싸고 힘을 합쳐 그를 밀어 넘어뜨린다. 크라이는 친구들과 함께 탈출하고 아놀드가 자신들을 쫓아올 것이라는 것을 깨닫지만 시트리는 그가 따라잡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크라이는 자신의 휴가가 망가졌다는 것을 깨닫고 아놀드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큰 길을 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는 모두에게 산을 넘어갈 것이라고 말하고 리즈와 시트리는 진짜 휴가가 막 시작되려 한다고 생각하지만 티노는 산에 위험한 몬스터들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걱정한다. 그들은 여행을 계속하고 킬리움과 악의 포식자는 길에 있는 몬스터들을 학살한다. 시트리는 크라이에게 산에 사는 길 잃은 거대 악마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녀는 그들이 오거와 같지만 그들과 싸우는 헌터들은 보통 살아남아 이야기를 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목격담이 거의 없다고 말한다. 리즈는 밖에서 싸우고 싶다고 말하지만 크라이가 폭력을 사용하지 말라고 했다고 언급하자 그는 몬스터를 물리치는 것은 괜찮다고 말한다. 그녀는 티노에게 함께 몬스터를 사냥하자고 초대하고 크라이는 그녀에게 가면을 쓰라고 말하지만 그녀는 다시 쓰고 싶지 않아서 밖으로 뛰쳐나간다. 몬스터들을 물리친 후 리즈는 기분이 나아졌다고 말하며 마침내 진짜 휴가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티노와 도우미들이 지쳐있는 것을 본다. 그들은 갈림길에 도착하여 왼쪽을 가리키는 표지판을 보고 도우미들은 의심스럽다고 생각하지만 크라이는 길이 좋아 보인다는 이유로 그것을 따르기로 결정한다. 한편 아놀드의 친구는 왜 항상 위험에 빠지는지 궁금해하고 클로이는 그것이 크라이의 시련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그가 헌터들의 실력 향상을 돕기 위해 시험하는 것으로 유명하다고 밝힌다. 남자는 오크와 정령들이 그의 계획의 일부였다는 것을 믿지 않지만 길버트와 루타는 크라이가 할 수 있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그가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한다. 왼쪽으로 돈 후 몬스터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생각하는 크라이에게로 돌아간다. 그는 그곳에서 밤을 보내기 위해 캠프를 설치하자고 제안하고 시트리는 모두를 위해 저녁을 준비하겠다며 그와 함께 야영한 지 오래되었다고 말한다. 그가 물을 구하러 떠나자 리즈가 그와 함께 가기로 결정하고 이는 시트리를 질투하게 만든다. 크라이는 호수에 도착해 물을 침기 시작하지만 리즈가 갑자기 몬스터를 처리하고 그에게 인사한다. 그가 그녀의 머리를 빗어주자 그녀는 그와 함께 가기로 한 것을 기뻐하며 티노를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한다. 그녀는 그와의 순간을 즐기지만 갑자기 폭발음을 듣고 분위기를 망쳐서 화를 낸다. 우리는 킬리움이 몬스터와 싸우는 것을 보고 티노가 뒤에서 그것을 찌르려고 하지만 갑자기 사라진다. 그것이 그녀를 치려던 순간 리즈가 공격을 막고 시트리는 그것이 길 잃은 거대 악마라는 것을 알아본다. 그녀는 그것이 길을 안전하게 보이도록 위장했지만 악마는 그들이 자신의 영역에 들어온 이후로 계속 따라왔으며 크라이에게 돌을 던진다고 밝힌다. 하지만 리즈가 그것을 잡아 엄청난 힘으로 되던져 악마를 바위에 처박는다. 하지만 그녀는 그것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깨닫고 시트리는 그것이 물리 공격에 저항력이 있으며 끈질기기 때문에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크라이는 머물러 싸울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그들은 악마가 회복하기 전에 탈출하기로 결정한다. 아놀드의 그룹은 갈림길에 도착하고 그는 바위에 그려진 그림을 보고 리즈가 자신을 조롱한다고 생각한다.
클로이는 오른쪽 길이 더 안전하며 다른 길로 가도 시간을 많이 절약할 수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아놀드는 어쨌든 왼쪽으로 가기로 결심한다. 그곳에서 크라이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리즈는 악마가 여전히 그들을 따라오고 있다고 말하고, 시트리는 길 잃은 거대 악마가 먹잇감이 고통받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미끼로 사용하면 탈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녀는 도우미들이 유용하다고 생각해서 희생시키고 싶지 않아서 물약을 사용할 생각을 하며 악마가 유인한 몬스터들을 고문하는 동안 탈출할 수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녀는 몬스터들이 대신 자신들을 공격할 경우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하고, 크라이는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티노는 죽을지도 모른다고 걱정한다. 그 후 우리는 그들의 계획이 잘 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몬스터들을 물리친 후 캠프를 설치하지만 시트리는 더 이상 악마를 감지할 수 없다고 말한다. 티노는 그림자가 두려워서 긴장을 풀 수 없지만 크라이는 그녀에게 미래에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가면을 가지고 있으라고 말한다. 하지만 갑자기 악의 포식자가 다가오자 도우미들이 비명을 지르는 소리가 들리고 크라이는 그들이 이미 충분히 고통받았다고 생각한다. 블랙은 악의 포식자를 위해 물을 가져오며 자신의 일에 대해 불평하기 시작하지만 열쇠를 쥐고 있는 시트리와 이야기하는 크라이를 본다. 아놀드의 그룹은 크라이의 캠프를 보고 함정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놀드는 여전히 확인해보고 싶어한다. 악마는 그를 보고 그가 유능한 전사라는 것을 깨닫고 리즈를 이길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서 그를 크라이에게로 이끌기로 결심한다. 아놀드는 그 그림자를 보고 리즈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쫓아간다. 크라이와 친구들은 아놀드의 그룹이 다가오는 것을 보지만 걱정하지 않고 악마는 아놀드로 변장하여 나타난다. 하지만 크라이는 그것이 이상하게 생겼다는 것을 깨닫고 정말 아놀드인지 알고 싶어서 질문을 시작한다. 하지만 그것은 화를 내며 그를 죽이겠다고 위협하고 이로 인해 크라이는 그것이 정말 아놀드라고 생각하게 된다. 그것이 난동을 부리기 시작하자 크라이는 과거의 한 모든 일에 대해 사과한다. 진짜 아놀드가 나타나지만 크라이는 그가 가짜라고 생각하고 그는 경노하여 크라이를 공격하지만 그의 유물이 그를 보호한다. 아놀드는 그가 자신의 가장 강한 공격을 반사할 수 있었다는 것에 놀라고 악마는 떠나려고 하지만 리즈와 시트리가 길을 막자 변장을 풀고 그들과 맞설 준비를 한다. 크라이는 그것이 실제로 가짜였다는 것을 믿을 수 없고 아놀드는 그 속임수에 넘어간 것에 화가 나서 번개검으로 공격할 준비를 한다. 하지만 크라이는 뒤에 있는 티노를 보고 그녀를 껴안고 그의 유물이 그를 보호하자 아놀드는 자신의 공격이 효과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크라이에게 왜 반격하지 않냐고 묻고 크라이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아놀드는 그의 대답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그가 그저 멋있게 보이려고 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그의 유물이 한계에 다다른 것 같고 아놀드가 그를 끝장내려던 참이었습니다. 하지만 티노가 그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자 그는 그녀에게 비키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스승님을 지킬 것이라고 말하고 그는 그녀가 상대가 안 된다고 말하지만 그녀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가면을 씁니다. 그것이 그녀의 몸을 장악하려 하지만 그녀는 그것을 제어해내고 그녀의 몸은 더 강해지면서 변형됩니다. 그녀는 아놀드를 밀어내고 크라이는 그녀가 그렇게 해낸 것에 감명받아 마치 슈퍼히어로 같다고 생각합니다. 티노가 마차에서 깨어나자 크라이는 움직이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녀의 몸이 유물의 힘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녀가 아놀드를 상대할 수 있었지만 그가 더 강했기 때문에 결국 졌다고 밝히고 그녀는 악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러자 리즈는 그들이 악마를 물리쳤지만 계속 부활해서 아놀드의 일행이 싸우는 동안 떠나기로 결정했다고 밝힙니다. 티노는 싸움에서 졌다는 사실에 슬퍼하지만 크라이는 괜찮다고 말하며 리즈 역시 훌륭한 헌터가 되기 전에 수없이 패배했다고 밝힙니다. 그는 그녀가 앞으로 더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녀는 슬퍼하는 영혼들의 일원이 되기 위해 더 강해지기로 결심합니다. 악마가 패배한 것을 볼 수 있고 클로에는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 생각하며 그들이 싸운 몬스터들 덕분에 모두가 더 강해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녀는 아놀드의 파티가 그들이 구한 마을들 덕분에 인기를 얻게 된 것을 알고 있으며 그의 시련이 그들을 성장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으니 전부 크라이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놀드는 마차를 고친 후 크라이를 계속 쫓아야 한다고 말하고 클로에는 그가 밤에 궁전으로 갈 것이라고 생각하여 그곳으로 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들은 그곳이 무서운 곳이라는 것을 깨닫지만 클로에는 슬퍼하는 영혼들이 오랫동안 그곳을 공략하려고 했기 때문에 크라이가 분명히 그곳에 왔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궁전을 탐험하기로 결정하지만 우리는 크라이와 그의 친구들이 실제로는 온천에서 휴식을 취하러 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영상은 여기서 끝납니다. 채널 좋아요와 구독을 잊지 마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